약 1년 전 요괴들이 자유롭게 세상을 휘저던 그 시절에 무적의 음향사 하루아키가 등장해 사람들을 위협하는 요괴들을 모두 없애버렸어요. 마치 운명의 영웅처럼 요괴들은 그 후로 두려움에 휩싸여 인간과 함께 살기 위해 숨겨진 형태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음향사의 후손들은 세대별로 영적 힘을 물려받아 자신의 땅을 지키는 수호자로 서 있었어요. 1000년 후 첫 번째 음향사의 모든 힘을 이어받은 자가 나타났어요. 그는 하루아키. 인간 세계에선 무해한 선생님이지만 요괴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존재예요. 오늘 하루아키는 백괴학원의 강사로 임명됐어요. 주변 풍경을 보며 그는 마치 축제에 온 듯 흥분에 차 있었어요. 하루아키가 향하는 학교는 섬의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이게 하루아키의 두 번째 교직 생활이에요. 작년 첫 시도에서 그는 너무 젊어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그만뒀어요.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오늘 그는 다시 도전하려 해요. 지인 소개로 백괴학원은 오랜 역사를 가진 학교로 전통적인 제복을 유지하고 있어요. 하루아키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니 기대에 부풀었어요. 도착하자마자 그의 눈앞에 솟아오른 거대한 건물이 나타났어요. 인상적인 광경에 교장 선생님과 그런 광경만으로도 충분히 인상적이었어요. 교장 선생님과 이상한 요괴가 나타나 하루사키를 놀라게 했어요. 그는 친구에게 자신을 뽑아준 데 대해 감사를 전했어요. 실은 교장이 먼저 말해야 할 텐데 하루사키의 가족이 그를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교장은 하루사키의 힘을 필요하다고 하니 그는 이런 칭찬을 받은 적 없어 기뻐했어요. 교장은 하루사키가 맡을 2학년 반을 소개했어요. 그는 마음속으로 훌륭한 선생님이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삶은 꿈처럼 쉽지 않아요. 인간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괜찮겠지만 교장은 하루사키를 요괴들로 가득한 반에 배정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겁쟁이 하루사키는 오래 버티기 힘들어요. 그는 교장에게 그 반에 이상한 아이들이 많다고 알렸어요. 교장은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본인도 요괴니까요. 백괴학원은 모든 종류의 요괴를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이쯤 되니 하루사키는 못 견디고 떠나려 했어요. 교장은 그를 학교 역사상 첫 인간 교사가 되게 하려 했어요. 하루사키는 거부했어요. 요괴들에게 잡아먹힐까봐. 하루사키는 자신의 강력한 마제 능력을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무의식적으로 교장의 손을 다치게 한 후 하루사키는 여전히 그 반에 배정됐어요. 천천히 즐기며 학생들은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그는 40분 넘게 책상 밑에 숨어 있었어요. 마침내 인간처럼 보이는 남학생 하나가 다가와 대화를 걸었어요. 책상 밑에 갇혀서 산호가 그를 나오게 하려 했지만 책상이 너무 꽉 끼어 있었어요. 이미 코미디가 시작됐네요. 정말 어이없어요. 학생이 끌어내주려 하다 보니 선생님 옷이 망가져 핑크 팬티만 남았어요. 여학생들이 보고 깜짝 놀라 그를 변태로 여겼어요. 하루사키는 그들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작은 학생 하나가 다가와 알려줬어요. 산호는 병신신으로 남에게 불운을 가져올 수 있어요. 보통은 요술을 사용하지 않지만 선생님이 싫어 보이니 손이 근질거렸어요. 교장은 동료를 불러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무서워하다니. 하루사키가 좋아하는 물건을 준비해서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교장은 하루사키가 가장 좋아하는 제복 백과사전을 준비했어요. 그걸 보니 그는 기분이 좋아져. 그 안에 작은 요괴들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교장은 동료에게 잘 가르치면 좋아하는 제복을 선물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좋아요. 그럼 제가 그 반에 들어가 가르쳐보죠. 먼저 그는 이름을 소개했어요. 하루사키가 인간임을 알자 그들은 비웃었어요. 특히 금발 학생이. 이름 부를 때 각 이름마다 인간 형태가 나타나 하루사키의 두려움이 조금 줄었어요. 반에서 마오카뿐이 친절하게 선생님을 격려했어요. 바로 그때 결혼식에서 돌아온 히타가 도착했어요. 그는 친구들에게 선물을 많이 가져왔어요. 모두를 기쁘게 했어요. 하루사키가 인간임을 알자 그는 바로 싸움을 걸었어요. 지능 요괴는 자신을 소중히 여겼지만 누나가 인간과 결혼해 화가 났어요. 하루사키는 이해하지 못하고 진흙으로 뒤덮였어요. 이게 히타 가문의 능력으로 늠요괴라고 불려요. 그 광경을 보니 하루사키는 요괴처럼 보였어요. 학생은 그 선생님이 인간 세계로 가서 가르치라고 했어요. 하루사키는 가고 싶지만 인간 학교에서 매일 괴롭힘을 당해 울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친구 하나 없었어요. 울면서 이야기하며 그는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라고 사과했어요. 그래도 살아가고 싶어요. 학생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앉아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계속해서 이름을 부르자 야시키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오카는 그 친구가 1년째 휴학 중이지만 내일 단체 사진 촬영이 있어서요. 그래서 하루사키는 그를 부르러 갈 생각이었어요. 히타는 포기하라고 조언했어요. 가봤자 소용없어요. 학교에서 살아야 하고 별도의 공간이 모든 요괴는 학교에서 살아야 하고 인간처럼 별도의 기숙사를 가져요. 마오카는 선생님에게 조심하라고 했어요. 여자 기숙사에서 실수하면 골치 아파요. 산호도 따라갔어요. 상황이 나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루사키는 걱정했지만 그 아이의 미래를 더 걱정했어요. 떨어질까봐. 그의 머릿속에서 야시키는 행운의 요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를 데려오면 그의 삶이 꽃피울 거라 여겼어요. 산호는 그 어리석은 생각을 읽고 포기하라고 조언했어요.
지능 요괴는 자신에 대한 기록을 보고 배교보에서 확인했어요. 개처럼 생긴 요괴로 변신할 수 있어요. 마오카는 개에 비유되니 슬펐어요. 이 정보는 2000년에 출판됐으니 몇 곳이 틀릴 수 있어요. 선생님은 왜 병신신 같은 요괴가 기록되지 않았는지 물었어요. 산호는 침묵했어요. 세 사람은 야시키의 방에 가서 벨을 눌렀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능 요괴는 리무르 형태로 변신해 자물쇠를 열었어요. 하루사키는 그 광경을 보고 진화의 정점이라고 칭찬했어요. 산호는 그걸 별로라고 여겼어요. 마오카는 반쯤 들어가 금제를 맞고 원래 형태로 돌아갔어요. 그 안에 그녀는 경고 편지를 보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기적처럼 선생님의 영역이 문을 부수며 열었어요. 안에서 차가운 기운이 퍼졌어요. 들어가 보니 방 안은 그녀의 물건으로 가득했어요. 세계를 구하려는데 방해한다고 화냈어요. 방해를 하다니 야시키는 게임에 중독돼 자신을 게임 속 인물처럼 여겼어요. 말한 후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아챘어요. 마오카는 그 게임이 히타가 준 건지 물었어요. 1년 전 그는 그녀에게 게임을 줬지만 하룻밤에 클리어했어요. 그때부터 게임 중독이 시작됐어요. 생체시계도 엉망이 돼서 밤낮이 뒤집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 학교를 그만뒀어요. 이유를 듣고 세 사람은 충격받았어요. 갑자기 하루사키는 고개를 숙이며 내일 학교에 가서 사진을 찍자고 빌었어요. 학교에서 세계를 구할 순 없지만 추억이 쌓일 거예요. 게임에 없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야시키는 선생님의 눈을 뜨게 했지만 브래지어가 얼굴에 다 변태라고 생각했어요. 결과는 노크아웃. 다행히 영역이 많아 죽지 않았어요. 마오카는 그녀에게 선생님이 울보지만 좋은 사람이라고 설득했어요. 그녀는 깨우쳐 어른이 되면 방에 머물 수 있지만 학생 시절은 지금뿐이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검은 머리는 아름다워. 제복을 입으면 더 귀여울 거예요. 이건 그의 개인적인 목적이었지만 성공적으로 설득했어요. 다음 날 산호는 선생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다른 선생님들이 그 새 동료에 대해 물었고 교장은 하루사키를 선택한 이유가 특별한 출생 때문이라고 했어요. 요괴를 퇴치하는 가문에서 태어나 가문의 모든 힘을 이어받았어요. 그는 땅의 수호자로 살며 사원을 운영해 가문의 전통을 지키고 있어요. 그 사원의 차남이 하루사키로 조상처럼 강력해요. 교장은 그가 학생들에게 자극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초대한 게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소문을 듣고 산호는 어제 문을 부순 이유를 알았어요. 마제결계는 강력한 영역의 무용지물이에요. 여기서 마오카는 선생님과 놀러 갔어요. 그는 교장이 하루사키를 유혹한 제복 컬렉션을 발견했어요. 산호는 왜 여학생들이 그를 변태라고 여기는지 알았어요. 지능요괴는 순진한 척하며 비밀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이미 말했어요. 야시키는 칭찬받고 학교에 왔어요. 하루사키는 그녀가 치마에 긴 바지를 입은 걸 보고 실망했어요. 제복 매니아인 그로선 참을 수 없었어요. 그는 그녀를 규정 위반으로 지적했어요. 산호는 그를 폭로했어요. 제복 중독자라 조심하라고. 모두가 산호를 적대적으로 봤어요. 정말 어이없네요. 히타는 어제 행동에 대해 사과했어요. 그가 고집스러운 아이를 데려온 걸 보고 하루사키를 인정했어요. 그 말을 듣고 하루사키는 더 기뻐하며 학생들과 사진을 찍었어요. 많은 일이 있었지만 26명의 학생들이 모두 모인 건 성공이었어요. 산호는 그 선생님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루사키는 산호를 밀었어요. 야시키를 데려왔는데 왜 내우는 여전할까? 그 말에 야시키는 옷으로 행복이나 불행을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빨간 옷을 입으면 불길한 징조, 게다가 병신신이 뒤에 있으니 이건 하루사키를 위한 파괴적인 조합이에요. 곧바로 산호에 의해 하루사키는 땅에 처박였어요. 저녁에 동료 선생님들이 그를 식사에 초대해 친해졌어요. 앞으로 함께 일할 테니까요. 아침에 소개할 걸 그랬는데 일이 바빠서 이제야. 뿔란 선생님은 미키로 옆반을 가르쳐요. 그는 촌동자 요괴예요. 하루사키와 함께 사는 게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옆에 앉은 건 하타나카 선생님. 학생들의 삶을 가르쳐요. 그는 더 조용한 타입이에요. 미키가 술을 따를 때마다 하타나카는 빼앗았어요. 하루사키는 그 이유를 물었어요. 하타나카는 말하지 않았지만 친구가 술을 마시지 못하게 막았어요. 또 내일 아침 일찍 학생들을 위해 건강검진을 해야 한다고 상기시켰어요. 하루사키는 신입이라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여러 일들을 해야 하니 내일 더 일찍 나가야 해요. 미키는 매년 검진 후 몇 명의 선생님이 입원한다고 말했어요. 하루사키는 그 소식을 듣고 걱정했어요. 선생님이 됐으니 참아야죠. 다음 날 하루사키는 학생들에게 운동복을 입게 검진을 했어요. 각각의 특성이 다르니 시간이 걸렸어요. 여학생들은 살찐 걸 두려워하고 남학생들은 키가 작을 걸 걱정했어요. 하루사키는 요괴지만 그들이 청춘이라 재미있었어요. 마오카는 의사가 걔가 아니라고 하면 걱정했어요. 하루사키는 안심시켜줬어요. 마오카는 100%개 종류예요. 밖에서 하타나카는 하루사키에게 시력 검사를 하라고 했어요. 준비하라고 시청실로 가세요. 의사의 전화번호를 주며 도착하면 전화하라고 했어요. 친구는 더 설명하지 않고 빨리 가라고 재촉했어요.
시청실에 도착한 하루사키는 왜 동료들이 이 일을 피곤하다고 했는지 알았어요. 학생 하나가 학교에서 도쿄타워를 볼 수 있었어요. 전화번호는 반대편 의사와 연결됐어요. 그가 그림을 가리키면 학생이 다 외웠어요. 뉴의 시력이 130도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 대단해요. 하루사키는 그게 좋을지 나쁠지 모르겠어요. 시력 검진 후 다음 임무가 주어졌어요. 하타나카는 하루사키에게 반의 고양이와 개를 미키 선생님 방으로 데려가라고 했어요. 그는 하루사키를 꾸짖었어요. 왜 그렇게 느린지. 곧바로 하루사키는 마오카와 아키엠을 안고 갔어요. 그들은 다리가 있는데 왜 안 가고 안아야 할까요? 미키는 그들을 우리에 넣으라고 했어요. 팔아먹는 게 아니라 예방접종을 위해. 들어가자마자 요력봉인 부적이 그들을 원래 형태로 바꿨어요. 이 부위는 우리 집 거예요. 안전해요. 선생님은 자랑스럽게 이 부위는 우리 집 거예요. 안전하니 안심하고 놀아요. 섬의 의사들이 와서 무지개 약으로 접종을 시작했어요. 그 의사의 얼굴이 너무 음흉해서 두 학생은 탈출을 시도했어요. 마오카는 울면서 선생님에게 풀어달라고 했어요. 주사를 싫어해요. 동물 형태의 다른 선생님들도 우리에 넣어 접종됐어요. 네즈미 선생님이 쥐로 변해 두려워하니 하루사키는 어떻게 위로할지 몰랐어요. 하타나카는 나이 먹은 선생님이 주사를 무서워하다가 숨어도 미키가 끌어냈어요. 그도 안전을 위해 접종됐어요. 들어가자 그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는 리옴디에우, 혀 달린 족속이에요. 동물 종류라 접종이 맞아요. 그는 화가 나서 미키는 삼촌은 빚을 떠올리며 위협했어요. 그래서 타카하시 의사가 2번 접종하고 비를 잘라낼지도 모른다고 하니 모두가 공포에 떨었어요. 마오카는 너무 무서워 하루사키가 안아줬어요. 그는 선생님이 주사를 맞을 때 분산시켜달라고 했어요. 하루사키는 제복 이야기를 해줬어요. 결과는 마오카가 지루해져 다른 곳으로 갔어요. 주사가 꽂혔어요. 그래서 주사가 하루사키의 머리에 꽂혔어요. 개가 될까봐 걱정했어요. 타카하시 의사는 안심시켜줬어요. 요즘 인간도 접종했어요. 변하지 않을 거예요. 더 안심하려면 새 약을 써보세요. 하루사키는 그 커다란 주사를 보고 무서워했어요. 맞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참고 견디다 보니 접종이 끝났어요. 미키는 키 측정이 남았다고 했어요. 힘내세요. 이 일은 간단하지만 학생 하나가 7층 건물처럼 크니 하루사키는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거인 요괴는 산이나 강을 만들 수 있어. 몸이 커도 당연해요. 하루사키는 동료들의 도움을 구했어요. 하타나카는 접종 후 무기력해졌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루사키는 공평하게 가위바위보를 제안했어요. 결과는 예상대로 인간이 요괴와 겨루다졌어요. 진 만큼 하루사키는 산을 오르듯 그 학생의 몸을 타야 했어요. 키가 크니 오타의 몸을 타야 했어요. 미키는 아래에서 책임을 미루며 바람이 세니 조심하라고 했어요. 하루사키는 귀까지 오르다 제복 컬렉션을 떨어뜨렸어요. 그건 무한한 보물이었어요. 손을 뻗다 떨어졌어요. 다행히 산호가 재빨리 그를 잡았어요. 산호는 키 측정을 싫어해 오타의 머리에 숨어 있었어요. 선생님의 비명을 듣고 구했어요. 키는 130m였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는 데불보다 커진 걸 기뻐했어요. 아래 동료들은 바빠서 하루사키를 혼자 내려오게 했어요. 당연히 못 내려서 산호가 업어줬어요. 아니면 쓰러질 거예요. 산호는 그 선생님을 싫어했어요. 마오카가 있으면 안전하게 내려줄 텐데 이상한 건 오타에게 내려달라고 안 하고 내려야 했어요. 하루사키는 오타의 코에서 헤맸다가 재채기로 날아갔어요. 저녁이 돼도 그 친구를 못 봤어요. 마오카는 그를 찾아다녔어요. 어디로 갔을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하루사키는 안 죽고 교장실에 날아갔어요. 산호도 따라가서 그를 꾸짖었어요. 하루사키가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어요. 병신씨는 불운을 가져오지만 하루사키 근처에 있으면 산호도 영향을 받아요. 그들이 다투는 동안 교장이 가장 피해를 봤어요. 죽을 뻔했어요. 다행히 그는 친절해요. 하루사키는 깨진 창문을 보상하려 했지만 교장은 선생님 월급으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장은 그를 대신해 몇 가지 일을 시켰어요. 다음날 아침 하루사키와 학생들은 수영장을 청소하러 갔어요. 오타도 사과했어요.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다행히 그들이 도와줘서 혼자 하지 않아도 됐어요. 다른 학생들은 즐거웠지만 수영장이 어떤지 궁금했어요. 작년에는 해변에서 배웠지만 올해는 날씨가 더워바다 요괴들이 활개치니 도착하니 수영장은 독처럼 변해 주변이 황폐해졌어요. 청소가 오래 안 됐어요. 히타는 이 상태로 청소할 수 없다고 했어요. 물은 평소와 다르게 독이 가득했어요. 위험해요. 하루사키는 그냥 비우자고 했어요. 산호는 섬의 생태계를 파괴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그때 히타가 문을 열다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땅 위 학생들은 충격받아 어떻게 구할지 몰랐어요. 똑똑한 아이들은 진정했어요. 그는 지능 요괴니까. 잠시 후 그는 올라와 너무 아프다고 했어요. 독이 히타를 변형시켜 웃기게 생겼어요. 뉴를 구하려다 그냥 내버려뒀어요. 하루사키도 동의하며 다른 학생들에게 물을 비우라고 했어요. 더 하기 전에 마오카가 물속 요괴들에게 끌려갔어요. 그들은 장난꾸러기라 친구를 놀리려 했어요.
다른 학생들은 허락하지 않고 서로 끌어당겼어요. 마오카는 무서워 사노에게 도움을 구했어요. 그들은 무능력했지만 사노의 한 방으로 그들을 날려버렸어요. 정말 그 광경은 젊은 아빠가 아들을 안는 것 같았어요. 그 후 생물은 경고했어요. 자신을 이기면 자만하지 마세요. 바보들은 잡아먹을 텐데 아래에 더 강한 요괴가 있어요. 군주라고. 그때 큰 그림자가 물속에서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잉어가 용이 된 줄 알았지만 웃기네요. 그건 인면어, 사람 얼굴이에요. 도전은 그들을 물리쳐야 청소를 할 수 있어요. 그들은 값싼 요괴라고 비웃었어요. 그 말에 그들은 화가 나서 공격했어요. 아키엠은 고양이로서 그 멍청한 생물을 싫어해 싸웠어요. 그는 용감하게 달려갔지만 삼켜졌어요. 약한데 왜 나섰을까요? 다른 아이들은 구할 방법을 생각했어요. 공격하면 산호가 막아서, 인면어가 공격하면 산호가 절대적인 힘으로 막았어요. 그는 원래 형태로 돌아가 그 무례한 생물을 잡으라고 했어요. 130m 크기로 오타는 쉽게 잡았어요. 군주는 패배를 받아들이고 요리를 해도 좋다고 했어요. 오타는 다른 요괴를 먹기 싫어 거부했어요. 마오카는 생물을 동아리에서 살자고 제안했어요. 깨끗한 환경에서 새끼 먹고 굶지 않을 거예요. 그 제안이 매력적이니 인면어가 동의했어요. 잠시 후 청소가 시작됐어요. 갑자기 오타는 독수영장에 서서 물을 파도처럼 만들어 모두를 쓸어버렸어요. 교장이 오니 모든 게 파괴됐어요. 하루사키는 작은 수영장을 꺼내며 이걸로 대체할까요? 교장은 월급을 깎겠다고 했어요. 몇 날 후 미키의 수업에 하루사키가 참관했어요. 미키는 아직 부족하니 동료에게서 배우고 싶었어요. 그는 요괴학을 가르칠 거예요. 주카이의 역사와 성장처럼. 간단히 말해 사회과학이에요. 미키는 하루사키가 요괴에 대해 알면 좋은 선생님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고 하루사키의 눈이 빛났어요. 학생들의 심리를 아직 모르지만 그가 떠난 후 다른 동료들은 부러워했어요. 그들이 하루사키와 가장 자주 만난다고. 다른 동료들은 그가 요괴계를 파괴하는 힘을 가진 걸 알면 무서워했어요. 미키는 그들을 바보 취급했어요. 그래서 그를 먼저 굴복시켰어요. 잠시 후 촌동자가 들어와 학생들에게 오늘 수업에 참관자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듣고 학생들은 실망했어요. 최악의 조합이에요. 미키는 엄격하고 영리한 선생님이고 하루사키는 정반대예요. 그들은 작년 일이 반복되지 않게 긴장했어요. 먼저 지난주 숙제를 확인했어요. 듣고 꼴찌 학생들은 기억나지 않았어요. 류우는 친구를 배신해 무진아가 안 했다고 말했어요. 미키는 웃으며 수업 후 만나자고 했어요. 히타도 꼴찌라 안 했지만 집에 두고 왔다고 했어요. 류우의 실수를 보고 그는 거짓말을 했지만 미키는 15분 안에 가져오라고 했어요. 집에 가지 않으면 더 큰 벌을 받을 거예요. 다른 학생들은 똑똑하게 굴었어요. 똑똑하게 굴어서 선생님을 존중하게 했어요. 하루사키는 그 광경을 부러워하며 학생들이 숙제를 해주길 빌었어요. 오늘은 요괴의 종류와 현대화된 변화를 배울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루사키의 반은 인간형, 동물형, 물건형 세 종류예요. 듣고 하루사키는 똑똑해진 기분이었어요. 정말 그는 반에서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산호를 보니 병신씨는 어떤 종류일까? 만약 마오카처럼 개가 된다면 귀여울 텐데. 그 생각이 전해지자 산호는 선생님에게 연필을 던졌어요. 그런 변태 같은 눈으로 보지 말라고. 요괴의 능력은 의지로 또는 특정 행동으로 활성화돼요. 사시코는 감정에 의존해요. 하루사키는 이유를 물었고 그들은 정신요괴라 통제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의도치 않게 요술을 쓰면 재난이 될 수 있어요. 이 말에 산호는 불편해했어요. 촌동자는 마오카처럼 행동형으로 술을 마셔야 능력을 쓸 수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 미키는 실습을 했어요. 학생들은 막았지만 하루사키는 보고 싶었어요. 결과는 학생들이 그를 노려봤어요. 조용히 보라고. 그가 자신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술을 마시자 강력한 요력이 터지며 판을 부수버렸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했어요. 작년 재난이 바로 이거예요. 미키는 강해지고 성격이 더 까칠해져. 학생들을 야단쳤어요. 하이라의 방에서 그는 숙제를 찾았지만 안 했으니 울었어요. 반으로 돌아오니 산호는 미키가 술을 마시면 통제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능력은 못 쓰지만 육체적 힘을 조심하세요. 작년 그는 학교를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그 상태를 무서워했어요. 모든 잘못이 하루사키에게 돌려졌어요. 류우는 다른 선생님을 부르려 했지만 수업 중이니 안 됐어요. 결과는 미키에 의해 과일을 짜서 눈에 물이 들어갔어요. 무진아는 그 친구를 비웃었어요. 미키는 동료에게 전투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루사키는 월급표를 볼 줄 알았어요. 산호는 상황이 심각해 미키의 요력으로 그를 막아달라고 했어요. 하루사키는 따랐지만 영력을 어떻게 쓰는지 몰랐어요. 본인도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그는 용감하게 싸웠어요. 결과는 나라가 죽을 뻔했어요. 하타나카가 지나가며 미키를 꾸짖었어요. 저도 맞기 어려워요. 하루사키는 저도 맞기 어려워요. 하루사키는 목표물이 돼 미키와 대결했어요.
무서워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산호는 야시키가 치마만 입는 걸 보여주면 노력하라고 유혹했어요. 듣고 하루사키의 영역이 폭발했어요. 야시키는 그 말에 화가 났어요. 그 아름다운 다리를 보고 싶어 무능한 선생님은 조상의 영역으로 주변 요괴들을 쓰러뜨렸어요. 하이타가 숙제를 가지고 오니 그 광경을 봤어요. 산호는 그 장면을 믿을 수 없었어요. 학교의 모든 요력을 날려버렸어요. 하루사키는 자신이 무능하지 않음을 알았지만 비밀로 하자고 했어요. 알려주면 그들을 싫어할 테니. 그는 즐거운 학교 생활을 원했어요. 이 진심 어린 말에 산호는 생각에 잠겼어요. 기운을 내다보니 작은 요괴들이 똥을 던졌어요. 선생님이 당하는 걸 보니 재밌네요. 몇 날 후 히타는 류우를 따라 숙제를 보려 했어요. 류우는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럴수록 나빠질 테니. 작년부터 수십 번 부탁했으니 안 해요. 그는 히타를 욕보였어요. 선생님처럼 실패자가 될 거예요. 하루사키가 근처에서 듣고 그들을 놀라게 했어요. 무엇을 하러 왔냐고 물으니 하타나카를 도와길 안내를 해요. 그는 단순한 일로 학생들과 연결되고 싶었어요.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류우는 규정을 알려줬어요. 산호의 머리는 규정 위반이라고 하니 하루사키는 꾸짖었어요. 결과는 산호가 그를 들어올렸어요. 그는 다시 안 물들일 거라고 했어요. 하루사키는 그게 멋져서 용서했어요. 하타나카가 듣고 동료를 꾸짖었어요. 그때 야시키가 치마에 긴 바지를 입고 왔어요. 하루사키는 지적했지만 변태라고 여겨 화가 났어요. 그녀의 바지를 바꾸려 했어요. 결과는 경찰에 잡혀갔어요. 게임 중독 아이들은 기뻐했어요. 하타나카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 압수했어요. 그는 유일하게 장난치지 않고 엄격했어요. 미키를 욕보였어요. 게으름뱅이. 지난주에 끝났는데 이제야. 압수소식이 하루사키의 학생들을 화나게 했어요. 야시키는 울며 포기하라고 했어요. 교실에 가니 하타나카가 검사를 위해 게임을 압수할 거라고 들었어요. 이건 학생들이 공부하게 하려는 거예요. 미키는 매번 누군가 훔치려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금고에 숨겼어요. 선생님의 책임이니 끝까지 해야 해요. 반에서 마오카는 공부 중이에요. 바로 그때 게임 중독 아이들이 전쟁을 선언했어요. 오가타 쌍둥이도 당했으니 참가했어요. 산호는 그들을 보고 공부하라고 했어요. 바보처럼 굴지 마세요. 방에 들어가 물건을 찾으려 하니 하루사키도 있었어요. 처음에 도둑인 줄 알았어요. 결과는 맞아졌어요. 그 후 금고를 열자 학생들은 기뻐했어요. 들어가려 하다 봉인 우리가 떨어졌어요. 히타는 하루사키가 이렇게 영리할 줄 몰랐어요. 미키와 하타나카가 하루사키를 매수한 걸 알았어요. 그들을 유인하려 했어요. 큰일이 될 줄 알았지만 쌍둥이는 요력을 써 탈출했어요. 봉인 부인은 뇌신과 풍신에게 효과가 없어요. 그들은 신이었지만 과거의 병과 재난을 가져와 요괴가 됐어요. 배교보에서 읽고 하루사키는 신 출신 요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추격전이 시작됐어요. 제복을 받은 덕에 하루사키는 효과적으로 일했어요. 하지만 그 뒤 영웅들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었기에 하타나카는 친구에게 특별한 허락을 주어 술을 마시게 하며 그들을 쫓아가도록 했어. 이 순간 운명의 추격이 시작되네. 죽음의 유령이 힘을 얻은 후 이들의 은신처를 찾아냈어. 그 순간 긴장된 공기가 스며들어. 이 장면을 보자 히타도 두려움에 휩싸였고 이오신이 검은 힘을 사용해야 했어. 감정의 폭풍이 몰아치네. 그 힘에 닿는 자마다 무능한 선생님이 되어버렸어. 비극적인 운명의 그림자. 그를 번개의 기둥으로 바꾸고 몸이 타들어가는 걸 보자 그는 종을 울리며 하타나카를 걱정하게 했어. 희생의 순간이 다가오네. 미키가 소화기를 가지러 가는 동안 그는 이미 취해버렸어. 혼란 속의 유머. 잠시 후 모든 일이 밝혀졌어. 진실이 드러나는 그때 선생님들은 그들이 도둑질하러 왔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긴장하게 됐어. 오해의 연속. 누가 알았겠어? 그들은 단지 장난감을 되찾고 싶을 뿐이었어. 다음에는 그냥 만나서 가져가도 된다고 말했지.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지만 아니었어. 새로운 전환점. 이때 소방대가 도착했으니 모두가 피신해야 했어. 재난 앞에 탈출. 우연히 새 친구가 지나가다 그들이 숨어있는 걸 보고 무슨 일인지 알아챘어. 운명의 연결. 그래서 소방대에게 알려 이 밤에 장난꾼들을 잡게 했어. 정의의 한 수. 잠시 후 하루아키가 갑자기 학생들에게 초대를 받았어. 요괴학교에서 첫인간 교사로서 인터뷰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거지. 매해내는 자신을 증명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모두에게 미움받을 테니까. 게다가 그 다큐멘터리는 아주 유명하잖아. 누구나 아는 프로그램.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이 초대를 거절하라고 조언했어. 걱정의 목소리. 그들은 충격받아서 머리를 벽에 부딪혔어. 왜냐면 하루아키가 무능하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방송에서 가족에게 창피를 줄까봐. 이건 그를 위한 걱정일 뿐이야. 최종 결정은 매넨에게 있지. 소는 선생님이 TV에 나가도 괜찮을지 물었어. 그런데 특별한 장점 하나 없잖아. 게다가 성격은 수줍고 약해. 게다가 동복에 미친놈이잖아. 시청자들이 알면 해고 청원이라도 올릴 텐데. 장난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선생님도 스스로 무능하다고 인정했어. 히타는 안타까워서 멋진 아이들과 함께 서서 하루아키를 도와주겠다고 했어. 완벽한 교사가 되게. 듣고 나서 그는 감동으로 가득 찼어. 도움이 되어줄 줄은 몰랐어. 벽 너머 동료도 메넨에게 다음에는 파괴하지 말라고 당부했어. 내 수업에 영향을 끼치니까. 며칠 후 방송국 사람들이 직접 와서 인터뷰를 했어. 감독역의 아아는 하루아키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조수와 몇 명의 스태프가 따라왔어. 메넨은 그 녀석이 너무 크다고 보고 두려워했어. 먼저 수업 장면을 찍고 다음은 클럽 활동을 할 거야. 수업 시간에 멋을 부리는 아이들이 모든 걸 준비했어. 선생님을 돕는 척하지만 사실 TV에 나오고 싶을 뿐이야. 마오카는 야나기다가 오늘 매끄러워 보이길래 만져보라고 했더니 온몸이 비단 같았어. 야시키는 그들이 너무 신나서 말할 수 없었어. 특히 히타는 평소에 버릇없지만 TV에서 착한 학생처럼 보이려고 해. 아키엠은 털을 다시 손질해서 귀족 고양이처럼 만들었어. 정말 대단해. 그렇게 선생님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오자 최고의 쇼가 시작됐어. 첫 인상은 칠판에 뚫린 커다란 구멍이었어. 도대체 어디서 생긴 건지. 교과서를 펴려는데 하루아키가 집에 두고 왔어. 동복이 귀여워서 당황한 채로. 대신 동복 사진 앨범을 꺼냈어. 당황해서 영역을 활성화하니 벽에 또 구멍이 뚫렸어. 운 좋게 하타나카 선생님 책을 빌릴 수 있었어. 그래서 수업 촬영이 잘 마무리됐어. 두 학생이 와서 선생님이 괜찮은지 물었어. 이런 모습 보니 문제가 커 보이네. 아아는 다음 수업이 뭐냐고 물었어. 오늘은 하타나카 선생님이 작은 요괴들에게 사람을 놀라게 하는 연습을 시킬 거야. 그 선생님은 진지하네. 아래팀을 보니 안심이 안 돼. 하루아키는 학생들과 짝지어가려고 했지만 모든 걸 망치기 전에 쫓겨났어. 연습 장소는 혼슈 쇼핑거리야. 100개 학교에서 가려면 10시간 걸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의 신비로운 문을 사용해야 해. 요술로 두 곳을 연결해서 쉽게 갈 수 있게 했어. 지금 이 지역은 거의 문을 닫았으니 사람들도 드물어. 사람은 있지만 적합하지 않아. 그래서 놀라게 하기에 딱 좋네. 메네는 인간이지만 피해자로 적합하지 않아. 하타나카 선생님이 이유를 묻자 마오카가 말했어. 그 선생님은 친구가 없으니까. 누군가는 그를 변태라고 하면서 놀라게 하면 반발할지도 모른다고. 대부분은 메넨이 불쌍하다고 했어. 게다가 불행을 가져오니 요괴들은 멀리해야 해. 이 비하가 하루아키를 화나게 했지만 그들은 맞는 말을 했어. 실제로 학교는 이 소문이 퍼지게 하려고 낯선 사람들을 선택했어. 어린이나 임신부를 놀라게 하지 말라고 엄격히 금했어. 첫 커플은 우타가와와 네우야. 그들은 적합한 대상이 오기를 기다리며 숨어 있었어. 바로 그때 두 녀석이 지나가며 여자친구를 차고 다른 여자와 사귀는 얘기를 했어. 그들이 너무 쓰레기 같아서 네우와 친구가 그들을 혼내주기로 했어. 먼저 우타가와가 예쁜 여자 모습으로 유혹했어. 그리고 작은 뼈 괴물로 변해서 그들을 무섭게 해서 도망가게 했어. 한눈의 청년이 앞을 막아서서 다시 한번 놀라게 했어. 다음에 여자를 나쁘게 대하면 죽는다고 경고했어. 이 장면을 본 하타나카 선생님은 아주 만족해서 그 커플에게 높은 점수를 줬어. 그걸 본 무진아는 화가 나서 히타와 짝지어 자신을 보여주기로 했어. 그 청년은 이전에 한눈의 일 때문에 화가 났어. 그 후의 행동으로. 히타는 그를 친구의 엄마로 착각했어. 머리가 비슷해서. 그들은 나가서 놀라게 했어. 하지만 도둑이 그 노파를 만나서 총을 들고 쫓아갔어. 실제로 그 사람은 두 학생이 막아 있다고 알려서 온 무당이었어. 그런데 이 녀석들이 나타나서 그냥 없애버렸어. 무지나와 히타는 10km 넘게 달려서 겨우 그 강한 노파를 피했어. 다음은 마오카와 아키엠의 차례야. 이 두 아이는 너무 귀여워서 변신하자마자 여자아이들의 눈길을 끌었어. 이 장면을 본 선생님도 할 말이 없었어. 하타나카는 그들에게 추가 과제를 줄 생각이었어. 사노가 다음 참가자야. 그런데 하루아키와 짝을 지었어. 그는 사람을 놀라게 할 수 있어서 기뻐했어. 감독도 흥미로워서 선생님이 학생과 함께하면 주목을 끌 거라고 했어. 하타나카는 불안해서 사노에게 경고했어. 그 청년은 요술을 통제하지 못해서 거의 안 써. 미키, 선생님 수업에서 이미 말했어. 그와 야시키는 의지로 요술을 조절 못하는 타입이야. 죽일 수도 있어. 그래서 선생님도 격려해서 필요할 때 요술로 도울게. 하루아키는 동복을 입힌 인형을 들고 보기만 해도 영역을 활성화했어. 그 녀석은 듣고 화가 나서 발로 찼어. 이미 약한데 장난이야. 그 후에 사냥감이 나타났어. 혀를 내밀은 개와 주인. 사노는 천천히 요술을 활성화했어. 그런데 개가 화가 나서 메넨을 공격했어. 선생님은 그 개가 너무 사납게 보이니 도망갔어. 바로 그랬어. 결과적으로 쫓겨났어. 재밌는 장면을 보고 사진을 찍었어. 조금 후에 게시할 거야. 하루아키는 개와 놀다 보니 즐거웠어. 그런데 불운이 찾아왔어. 차에 치여 날아가고 개에게 물렸어. 우연히 전화를 하던 여자에게 떨어졌어. 그 변태 같은 얼굴로 사람을 무섭게 해서 소변을 지게 했어. 동료가 와서 괜찮은지 물었어. 메네는 이렇게 보이는데 물어봐? 그는 안경을 고쳐야 할지도 모른다고. 사노는 그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하타나카는 인정 안 했어. 다음에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말라고. 오케이, 다시 조정할게.
말 끝나자마자 두 선생님의 옷이 찢어졌어. 바로 그때 여자가 지나가서 변태라고 생각하고 도망갔어. 외부 수업이 끝났어. M은 방송국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 클럽 인터뷰에서 더 노력하라고. 그는 쓸데없는 장면을 다 자르라고 부탁했어. 학생들은 여전히 산호 선생님을 돕는 방법을 찾고 있었어. 그걸 보니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아. 지금 하루아키는 생물클럽의 고문이야. 평소에 그는 작은 요괴들에게 물을 주고 인간 얼굴 물고기를 먹여. 아하, 선생님이 돌보는 만드라고라에게 이름을 지었어. 그는 하루아키에게 자신있게 몇 마리를 꺼내서 소개했어. 듣고 나서 그들은 혼란스러워졌어. 세 마리가 똑같아. 그런데 매네는 차이를 알아봤어. 바로 그때 한 무리의 도둑이 나타났어. 히타와 동료들의 계획은 요괴 세계의 하루아키의 좋은 면을 보여주기 위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야. 마오카와 사노는 이걸 보고도 손을 놓았어? 그 멍청이 말을 따르다니. 매네는 그걸 보고도 연기해서 먹잇감이 된 양처럼 변했어. 각본에 따라 그는 그들을 설득해서 괘씸하게 해야 해. 듣고 나서 그는 말했어.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 사노는 그 말에 손을 놓았어. 다행히 그 아이들은 연기해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어. 선생님의 말로 불량 학생들이 괘씸한 거야. 갑자기 사노는 방송국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느꼈어. 그들도 따라왔어. 이때 마오카는 선생님이 기르는 작은 요괴 중 하나가 사라진 걸 발견했어. 주위를 보니 위험에 처해 있었어. 주저없이 그는 뛰어들어 구했어. 결과적으로 자신이 피해를 입었어. 다행히 학생들이 빠르게 반응해서 큰 원으로 끌어올렸어. 이 행동 후 시청자들은 인간이 요괴를 구하는 장면에 감동할 거야. 사노는 하루아키에게 말했어. 다음에 너무 무리하지 마. 우리를 끌어들이지 마. 매네는 웃으며 말했어. 나도 무서워서 다리가 떨렸어. 다음 날 요괴 세계는 최고의 선생님 하루아키를 알게 됐어. 그는 TV에서 멋지게 보이니 자랑했어. 전체적으로 아이들 덕분에 인터뷰가 성공했어. 조금 웃겼지만. 놀랍게도 매네네 형 암이 봤어. 그래서 전화로 물었어. 그는 하루아키가 요괴학교 교사가 됐을 줄 몰랐어. 곧 그들의 고향에 축제가 있으니 매넨도 초대를 받았어. 그는 주말에 오사카에 가기로 했어. 학생들이 듣고 흥미를 느꼈어. 그들은 선생님과 함께 축제에 가고 싶어. 다음 날 하루아키는 사노에게서 전화를 받았어. 자신과 동료들이 집으로 가고 있으니 맞이하라고. 선생님은 충격받아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만약 음향사가 드러나면 문제가 될 테니까. 그는 상관없다고 했어. 하루만 있을 거라면서. 평소에 그는 선생님을 대놓고 말했어. 그런데 오늘은 너무 부드러워서 하루아키는 이상하게 느꼈어. 화를 내보라고. 결과적으로 욕을 먹었어. 나중에 네 친구가 역에 도착해서 먹고 기다렸어. 야시키는 여자인데 성가신자들이 와서 괴롭혔어. 친구들이 구해달라고 했지만 그들은 웃기만 했어. 사노도 손을 놓고 히타를 보냈어. 막 행동하려는데 하루아키와 똑같이 생긴 인물이 와서 그 녀석들을 혼내줬어. 학생들은 보고 충격받았어. 집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강하단 걸. 그 멋진 태도가 야시키의 마음을 흔들었어. 마오카는 그 가짜를 때려서 하루아키의 순수함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어. 다투는 중에 진짜가 와서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어. 그들은 쌍둥이 형제야. 아마키는 형이니까. 항상 강하게 나와. 그 후에 선생님이 차로 데리고 가서 이들이 요괴학교 학생들이라고 소개했어. 히타는 자리가 없어서 통에 숨어 있어야 했어. 형은 요괴를 싫어하니 태도를 보였어. 마오카가 물었어. 선생님이 말했어. 예전부터 아마키는 마귀와 요괴를 싫어했어. 옷에 대해 물었어. 엄마가 1000엔에 산 거라면서. 패션에 관심 없어. 그 집은 큰 사원 앞에 있으니 모두 흥미로웠어. 그는 가족에게 이미 말했어. 그래서 문제 없어. 아버지는 일 때문에 늦게 오니 나중에 말할게. 네 아이들을 먼저 집에 들이라고 했어. 그런데 성가신자가 나타났어. 아들이 돌아온 걸 본 아버지가 안으려고 했지만 선생님이 쓰러뜨렸어. 마오카는 충격받아서 그 사람이 아직 떠나지 않은 영혼이라고 했어. 신경 쓰지 마. 선생님의 어머니가 나와서 모두를 놀라게 했어. 너무 젊어. 그녀는 가족이 사원이라는 걸 비밀로 하라고 했어. 학생들이 무서워하지 않게. 실제로 사노는 이미 알았어. 그래서 문제 없어. 그는 그 쓰러진 삼촌에 대해 물었어. 어머니도 이 집의 요정이라고 했어. 의심하지 마. 아버지는 충격받아서 말도 못했어. 집 안으로 들어가서 어머니는 처음으로 손님이 오니 기뻐했어. 마오카는 선생님이 어렸을 때 어땠는지 궁금해서 들었어. 말하자면 성격은 지금과 비슷해. 그해 아마키가 서기 시작할 때 하루아키는 겨우 기어가. 갑자기 동복이 날아가자 그는 서서 달려가서 주웠어. 이 장면에 모두가 충격받았어. 동복에 대한 취향이 어린 시절부터 있었네. 갑자기 학생들은 소름 돋아서 전생에 문제가 있었나 봐. 아들의 직업이 순조로운지 물었어. 학생들은 가끔 하루아키가 똥을 맞거나 동료에게 맞는다고 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좋은 기억 없어. 듣고 나서 아마키는 들어가서 핑계를 대고 이 직업이 적합하지 않다고 했어. 인간과 요괴가 어떻게 살 수 있냐며 그들에게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고 했어. 사노는 영리하게 동복을 사서 아직 주지 않았다고 했어. 듣고 나서 매네는 반응해서 나와서 물었어.
소름 끼쳐 그들은 문을 닫고 갔어. 두 형제는 다투고 아마키는 네가 생각하는 거라면서 그 학생들에게 다가오지 마. 히타는 들어가서 그 형을 놀라게 해서 기절시켰어. 그 후에 그들은 집에 들어가서 설명했어. 아마키는 겉으로는 강하지만 안으로는 요괴를 무서워해. 학교 때 그는 사람들과 싸워서 하루아키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했어. 그 이후로 친구가 없었어. 결국 선생님은 아무 잘못 없는데 후유증을 겪었어. 어머니는 오늘 밤 사원에 축제가 있으니 그들에게 가게를 맡겨달라고 했어. 하루아키는 그들을 데리고 가서 모두 흥분했어. 마오카와 히타는 총 쏘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 했어. 그리고 상금이 지루해 보이니 도시처럼 안 돼. 친구가 물었어. 어떻게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산호는 선생님 몸에 원을 그려서 명중 목표로 삼았어. 이건 플레이어를 자극할 거야. 메네는 여기서 요술을 쓰지 말라고 했어. 누군가 요괴라고 알면 다음에 오지 않을 테니까. 하늘이 어두워지자 첫 손님들이 축제에 왔어. 쌍둥이 형제와 산호는 가게를 맡을 거야. 아마키는 요괴를 믿지 않으니 정신을 차려서 도와. 장면이 너무 긴장되니 메네는 음식을 사러 갔어. 뭐 먹을래? 학생은 기회를 잡고 모든 메뉴를 말했어. 그리고 두 사람만 남아서 아마키는 신경이 곤두서. 산호는 불운을 가져오니 미치면 끝장이야. 자기 자신에게 말했어. 요술이 있으면 이미 쫓아냈을 텐데. 듣고 나서 산호는 놀랐어. 가족 모두가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알았어. 가문의 힘은 세대가 지나면서 약해졌어. 이 사원은 평범한 집일 뿐이야. 듣고 나서 산호는 왜 네 사람이 문제없이 들어왔는지 알았어? 그냥 평범한 사원이야. 궁금한 건 하루아키의 강력한 힘? 후손이 약해지는데 갑자기 강한 놈이 나타났어. 형은 말했어. 태어날 때부터 그 힘을 가졌어. 그 해 아마키는 아버지에게 요괴를 가두는 문에 대해 들었어. 열지 말라고. 만약 없애면 고대의 첫 번째 존재만이 할 수 있어. 말 끝나자마자 아버지가 실수로 문을 열었어. 결과적으로 요괴가 탈출해서 복수했어. 아마키는 그 큰 생물을 보고 무서웠어. 그 요괴는 사람의 영혼을 훔치니 대적하면 죽을 거야. 아버지는 무서워서 기절했고 아들은 영혼을 안고 도망갔어. 하지만 쉽게 안 돼 길을 막았어. 바로 그때 밖에서 하루아키가 문을 두드렸어. 그래서 요괴가 강력한 영역에 끌렸어. 아마키는 동생이 연루될까봐 하지만 아니었어. 하루아키는 밖에서 화가 나서 문을 열었어. 그리고 우연히 영역을 활성화해서 요괴를 없앴어. 이 장면을 본 두 아버지와 아들은 충격받았어. 메넨이 첫 번째 힘을 가졌단 걸. 귀여운 동생은 아무것도 모르고 형의 손을 잡고 동복을 보러 갔어. 이 추억을 떠올리며 아마키는 동생이 소중하다고 느꼈어. 산호는 이게 핵심이 아니라고 느꼈어. 그게 궁금한 건 지금까지 하루아키가 자신의 힘과 요괴 존재를 모르고 있었어. 산호는 가족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요괴를 알아채면 영역이 강해서 없애버리니까. 아마키는 항상 그걸 봤고 동생은 안 봤어. 그래서 하루아키가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비밀로 했어. 게다가 형은 그 힘을 억제하기 위해 구슬을 만들었어. 이걸 풀면 세상의 요괴가 사라질지도 모르지. 산호는 선생님이 왜 이렇게 특별한지 이해가 안 돼. 많은 세대 후 아마키는 추측을 했어. 환생을 믿어? 첫 번째 존재가 하루아키의 힘을 가졌어. 아마 첫 번째가 재생해서 쌍둥이 동생이 됐을 수도. 산호는 안 믿었어. 과학적이지 않지만 요괴 존재가 이미 비논리적이니까. 전체적으로 그는 동생이 학교에 가는 걸 반대해. 요괴가 사라질까봐가 아니라 그게 일어나면 메넨이 슬퍼할 테니까. 이건 형이 가장 싫어하는 거야. 동생이 상처받는 걸. 산호는 그 사람이 선생님처럼 나쁘지 않다고 느꼈어. 그래서 안심하라고 했어.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할게. 하루아키의 힘은 강하지만 우리 그룹에 비하면 신병처럼 무용지물이야. 만약 선생님이 요괴를 해치면 내가 막을게. 하루아키는 이 말을 듣고 감동받았어. 형은 말하지 않았어. 어떻게 신병의 말을 믿어? 산호는 형이 믿어야 할 사람은 나 말고 동생이라고 했어. 선생님의 노력을 믿고 지지해줘. 메넨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걸 포기하면 그는 평생 자신을 믿지 못할 거야. 사실 선생님은 변태 같고 장난꾼이지만 학생들은 그걸 싫어하지 않아. 그가 최선을 다하니까. 누가 그런 노력을 비웃겠어? 나 자신도 그를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듣고 나서 메네는 감동받아서 안아버렸어. 하루아키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요괴 학교에 남겠다고 했어. 듣고 나서 형은 동생의 결심에 충격받았어. 신병은 물에 빠졌으니 선생님을 아래로 끌어당겨서 전기를 흘려 관객을 끌어들였어. 다음 날 가족은 아들을 보내며 작별을 했어. 가장 슬픈 건 아버지야. 어제 아들이 그를 때렸으니 아버지로서 인정 안 해. 정말 잔인해. 아마키는 산호와 따로 말해서 동생을 돌봐달라고 했어. 기차가 출발하니 모두 안으로 들어갔어. 학생들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물었어. 선생님이 학교에 빨리 가고 싶어. 아마키는 밖에서 따라오며 동생을 격려했어. 그들은 쌍둥이니 몸짓만으로도 알 수 있어. 그래서 형의 지지에 기뻐했어. 하지만 진짜는 아니었어. 아마키는 잘못된 기차를 탔다고 말하려고 했어.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 백기학원에서 한참 후 체육대회가 준비됐어. 마오카는 왜 인간 얼굴돌에 끌려갔는지 모르고 모두 걱정했어. 하루아키도 구하려고 했지만 함께 끌려갔어. 그렇게 그들은 도구 창고에 부딪혀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어. 미키 선생님은 소음이 나서 와서 동료가 장난을 치니 경고했어. 체육대회 준비가 이렇게 피곤하니 본 행사에서 버틸 수 있을지. 쿠라하시가 미래를 예언하는 요괴야. 그는 하루아키가 대회 후에 반바지 벗고 가르치는 걸 봤어. 듣고 나서 산호는 눈이 아플까봐 걱정했어. 며칠 후 교장 선생님이 대회가 시작됐다고 선언했어. 요괴의 명성을 실추시키지 않게 각 클래스는 서로 진지하게 경쟁해. 매네는 들고 흥분했어. 학생의 예언이 현실이 될지. 6클래스 풀블록이 경쟁하고 가장 낮은 점수의 클래스는 사라져. 듣고 나서 아이들은 무서웠어. 하지만 교장님은 선생님의 급여를 의미했어. 이건 너무 불공평해. 우리는 왜 책임을 져? 하타나카는 소리치며 반대했어. 집에 새 아이가 있으니 급여를 끊으면 어떡해? 하루아키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뒤에서 외쳤어. 교장님이 권력을 남용해. 결국 내 선생님은 급여가 끊기고 하룻밤만 반바지를 입고 가르쳐. 듣고 나서 매네는 쿠라하시의 예언이 현실이 됐단 걸 알았어. 정말 놀라워. 창피를 당하지 않게 교장님에게 빌었어. 이 수치스러운 장면에 다른 클래스의 학생들이 웃었어. 매네의 행동이 사람 같지 않았어. 하루아키의 학생들은 표정이 너무 진지했어. 그들은 이 클래스가 왜 이렇게 차가운지 물었어. 히타에게 선생님이 괜찮은지 물었어. 보는 것만으로도 알지. 그들은 이번 사건에서 선생님이 큰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확신했어. 그들은 스스로 고통을 상상하며 고통스러웠어. 잠시 후 하루아키는 릴레이 주제지를 수집하는 임무를 받았어. 이건 쉽겠네. 그래서 동의했어. 미는 적합한 사람을 선택해서 다른 클래스와 경쟁했어. 첫 번째는 학교에서 가장 작은 학생들, 대표는 마오카야, 메넨의 절친. 친구들은 그의 공연을 기대했어. 시작. 신호가 울리자 그는 강한 다리로 변해서 한 번에 달려갔어. 그런데 같은 블록 친구들은 아직 출발도 안 했어. 이 강력한 변신을 본 모두가 마오카의 작은 몸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 자신의 부분 후 그는 추첨으로 주제를 뽑아서 따라야 해. 그래야 자신의 부분을 완성할 수 있어. 마오카는 산호의 몸을 빌려서 갔어. 친구들은 그가 뽑은 주제가 뭐냐고 물었어. 그건 친구였고 산호는 가장 친한 친구니까 안고 가야 해. 다른 아이들은 소름 돋아서 쫓아냈어. 다음은 야시키야. 그래서 하루아키가 열심히 응원했어. 이 게임은 주제를 뽑는 게 중요해. 그런데 그녀는 화산에서 나온 성검 엑스칼리버를 가져와 라는 걸 뽑았어. 이건 절망적이었어. 그런데 야시키는 말없이 달려갔어. 옆에 경쟁자는 충격받았어. 이건 며칠 걸릴 거야. 메네는 먼저 온 사람의 주제를 확인했어. 문제 없어. 마오카는 이 종이를 기념으로 간직하고 싶어 했어. 마오카의 경쟁자는 비밀리에 좋아하는 사람을 데려와 라는 걸 뽑았어. 하루아키가 물었어. 종이 어디 갔어? 그는 잃어버린 척했어. 그는 마오카에게 던졌어. 마지막은 히타야. 그는 마지막 출발이었지만 친구가 안 오니 걱정했어. 말 끝나자마자 그녀가 엑스칼리버를 들고 왔어. 예전에 화산에서 가져왔는데 뭐에 쓰는지도 모르겠어. 오늘에 와서 유용하네. 그 청년은 손을 놓았어. 그는 출발해서 꼴찌면 베인다고 위협받았어.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주제를 따라 고생 중이야. 주제를 쉽게 뽑으면 이길 수 있지만 삶은 꿈같지 않아. 히타는 비밀리에 싫어하는 클래스 친구와 달려라는 걸 뽑았어. 그는 충격받아서 멈췄어. 누가 이런 걸 써서 우정을 깨? 이걸로 안 이기면 베인이. 그는 방법을 찾았어. 제외법으로 여자아이들은 싫어하는데 안 들어가. 누구를 선택해도 다음 날에 다 같이 괴롭힘을 당할 테니까. 최악은 여자를 울리면 끝장이야. 야시키는 두 번째 대상이야. 그녀는 여자지만 남자보다 장난꾼이야. 그녀가 이해해줄 텐데. 하지만 엄마와 누나가 알면 끝장이야. 마오카와 산호는 착하니 싫어하지 않아. 누드와 다른 아이들은 기숙사에서 함께 사니 다 좋은 친구야 이걸. 마오카와 친구는 이걸 장려했어. 덕분에 그는 마오카의 종이를 봤어.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어. 우정깨는 종이를 버리고 속임수를 써. 그 애에게 주제가 뭐냐고 물었어. 친구였어. 그래서 잠시 빌렸어. 불운하게 종이는 구겨진 게 아니었어. 마오카는 이게 종이라고 생각해서 줬어. 하지만 진짜는 비밀리에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산호가 연습 중이니 그는 화장실로 달려가서 도와달라고 했어. 아니, 똥을 빌려서. 그는 주제가 뭐냐고 물었지만 보기 전에 끌려갔어. 시간이 없으니 신병이 손을 씻지 않고 데려갔어. 지금 많은 시간이 없으니 그는 그걸 들고 갔어. 개구쟁이는 강해서 친구를 안고서도 다른 경쟁자를 따라잡았어. 하루아키도 열심히 응원했어. 그는 자신을 진흙 폭풍으로 불렀어. 듣고 나서 산호는 웃겼어. 그리고 결국 그들은 첫 자리를 차지했어. 친구들은 기뻐서 축하했어. 선생님도 와서 안아주며 그 애가 잘했어. 산호는 주제를 보여달라고 했어. 그래서 자랑스럽게 꺼냈어. 읽고 나서 메넨과 다른 아이들은 충격받았어. 그가 비밀리에 좋아하는 사람은 산호였어. 하루아키는 웃겼어.
이 주제가 유효해. 히타는 다시 읽고 알았어. 이제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 갑자기 그와 친구 사이에 닿을 수 없는 거리가 생겼어. 원래 그대로 두는 게 나았을 텐데 다른 남자를 좋아하니 문제가 됐어. 매네는 기뻐서 웃었어. 결과적으로 산호에게 맞았어. 청년은 설명했지만 안 됐어. 그는 앞으로 친구로만 지내자고 했어. 이 오해는 황하에 뛰어들어도 안 지워. 개구쟁이는 속으로 울었어. 너무 바보 같아. 게임은 계속됐어. 다른 종목으로. 하루아키 클래스는 이 게임에서 이기지 못해서 선생님은 슬펐어. 네우와 우타가와는 클래스에 대한 팀을 물었어. 자신의 지식으로 매네는 합리적으로 배치해서 가장 강한 전사를 만들었어. 가장 강한. 미키는 기회를 잡고 적의 계획을 탐색했어. 결과적으로 쫓겨났어. 하루아키가 너무 진지하니 그는 이 친구와 제대로 경쟁할 거야. 하타나카는 동료가 너무 즐거워서 물었어. 이번 체육대회가 지금까지 가장 흥미로워. 기대되는 프로그램은 2학년의 기마전쟁이야. 클래스는 네 또는 5명으로 그룹을 나눠 각자의 요술을 사용해서 다른 클래스의 머리띠를 빼앗아. 그래서 팀을 적합하게 나누면 이점이 커. 요술을 결합할 수 있는 자들. 점수는 각 클래스가 빼앗은 머리띠로 계산해. 미네 클래스는 선생님의 전술을 바로 따랐어. 오타는 거대하게 변해서 친구들을 안전하게 보호했어. 이런 방식으로 점수를 빼앗길 수 없고 반대로 그 그룹은 무효야. 하루아키는 자신의 방법에 자신 있었어. 운동이 약하니. 오타 그룹은 운동이 약하니 지키는 게 나아. 두 번째 팀은 유연해서 산호, 아키엠, 야나기다가 속해 신속 기마팀. 마오카는 신비로운 팔로 변해서 적에게서 점수를 빼앗아. 이 방법으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머리띠를 얻어. 불운하게 마오카는 말에서 떨어져서 졌어. 빼앗긴 점수가 무효야. 다른 클래스는 신속 기마팀이 떨어진 점수를 쟁취하려 해. 그걸 본 쿠라하시와 누드 그룹도 참전했어. 산호 그룹처럼 주요 아니지만 다른 클래스에 비해 강해. 적을 유인해서 쿠라하시가 미래를 보고 무섭게 해서 쉽게 머리띠를 빼앗아. 이 모든 계획은 선생님이 세웠어. 이런 비현실적인 걸 하려면 각자의 능력을 잘 알아야 해. 이건 하루아키가 좋은 선생님이란 증거야. 학생들을 관찰하니까. 구원자가 미키는 기마를 포위했어. 하지만 이때 구원자가 나타났어. 히타팀은 날 수 있고 넓게 공격해서 진흙에 빠뜨렸어. 다른 날 수 있는 요괴들도 보고 달려들어 점수를 쟁취했어. 마에다는 물고기라서 피하는 게 잘 돼. 모모야마와 아키에 날 수 있는 능력으로 무적 천하. 클래스 연합이 생겨서 그들을 포위했어. 가장 중요한 순간에 히타는 취해서 공격 못했어. 다행히 우타가와 팀이 와서 백호로변에서 적을 땅에 눌렀어. 임시로 매넨 클래스가 가장 많은 이점을 가졌어. 신속기마 팀이 떨어진 점수를 되찾기만 하면 이길 수 있어. 마에다는 친구에게 전해 진흙을 만들라고 했어. 그는 안 좋아서 물고기 청년에게 사과했어. 말 끝나자마자 그의 머리에 토했어. 결과적으로 그 팀은 말에서 떨어진 걸로 간주되고 우타가와 팀도 영향을 받았어. 이 장면을 본 선생님은 가만히 못 있었어. 지금 매넨 클래스는 거대 팀이 지키고 있고 약한 팀이 쫓기니 점수가 적어. 가르치러. 클래스는 질 테고 하루아키는 반바지를 입고 가르쳐야 해. 대항자지만 그래도 어려움을 이겨내길 빌어. 그들은 서로를 보며 웃었어. 하루아키의 급여가 없어질 테니까. 이겼어. 교장님은 듣고 나타나서 그들은 아직 어리고 녹색이야. 실제로 매넨 클래스는 아직 안 나온 기마팀이 있어. 숨겨서 잃어버린 점수를 되찾아. 그건 야시키가 이끄는 팀이야. 하루아키는 만족했어. 이 점수로 클래스가 꼴찌 안 돼. 미니 설명하네. 그 작은 콩 기능이 나에게 좌부동자의 최고 수준 투명화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전해줬어. 마치 숨겨진 모험처럼. 그래서 오타가 거인으로 변신해 주의를 끌 때 야시키의 팀이 요술로 나를 투명 상태로 만들어 조용히 전투에 임했어. 모든 게 계획대로 안 됐지만 마오카와 히타가 넘어졌음에도 그녀가 모든 걸 감당하며 멋지게 빛났어. 선생님의 마음을 설레게 하네. 효장님도 미네 군대 지휘와 학생들의 능력을 활용한 방법에 감탄했어. 이젠 급여 인상해야겠지만 그냥 넘어가자. 그가 너무 대단하니 그 돈은 그냥 주머니에 넣어두자. 기마 시합이 끝났고 하루아키가 이끄는 반은 전체 3번째 순위야. 위 2반과 점수 차이는 겨우 40점. 장애물 릴레이에서 잘하면 결국 첫 번째를 차지할 수 있어. 선생님은 산호가 매우 빠르다는 걸 알기에 걱정 없어. 갑자기 하타나카가 친구가 창고에서 물건 좀 가져왔는지 물어봐. 하루아키는 놀다 보니 깜빡했어. 그래서 장난스럽게 야단 맞았지.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 일 잊지 말고 남에게 피해주지 마. 산호는 선생님을 도와 달려가야 해. 그게 아래에서 선생님이 타워를 잡아주려고. 그게 선생님이 내려오면 때릴까봐 무서워. 장난이지만 그 애는 바쁘고 마지막 시험도 참가해야 해. 3번째 주자로 최선을 다해야 해. 그 청년은 승리를 장담 못하니 만약 꼴찌면 선생님 울지 마. 기마 시합에서 기여 못했어. 미는 그 학생의 능력을 믿지만 기마 시합에서 별로 기여 못했어. 듣고 나니 그 애가 기뻐하며 선생님에게 500만 엔을 꺼내서
신비한 병을 사달라고 해. 행복해질 거래. 하지만 하루아키는 믿지 않지만 그 애를 아끼니 사주기로 해. 돈 떨어질까봐. 산호는 선생님에게 사기 주의하라고 조언해. 갑자기 학생 하나가 실수로 사다리를 넘어뜨려 민이 떨어졌어. 죽진 않았지만 끔찍한 일련의 사건이 일어났어. 하루아키에게 수톤의 나무가 떨어지자 그 학생이 목숨 걸고 밀어냈지만 넘어졌어. 결과적으로 2톤이 선생님 위에 떨어졌어. 하타나카가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 슬퍼 표현할 수 없어. 미는 충격으로 얼어붙었지만 그 애는 요괴라서 의식을 유지했어. 선생님은 여우요술로 나무를 자르려 했지만 하루아키가 먼저 나서 산호가 그렇게 되자 미는 평정을 잃었어. 힘이 폭발해 나무를 하늘로 던지고 산호를 데려가 구했어. 이 장면에 모두가 충격받았어. 나중에 의사가 진단한 결과 발목이 삐었지만 몸은 무사해. 하루아키는 자신 때문에 학생이 위험해진 걸 자책해. 마오카는 걱정돼서 안고 울었어. 시합엔 못 나가지만 이게 다행이야. 산호는 선생님에게 장난 그만하라고 조언해. 분명 인간인데 똥처럼 변하는 건 너무 환상적이지. 산호는 시합 계속하려 했지만 누드가 막아. 상처가 더 나빠질까봐, 미래에 영향 줄까봐. 장애물 릴레이는 세 종류 요괴가 보여. 먼저 동물 반, 그 다음 물건 형태 뱀 반, 마지막으로 산호처럼 인간 형태 반. 타카하시가 안심하라고 해. 만약 사고 나면 다리를 수술해줄게. 듣고 나니 산호는 겁나서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 세웠어. 바로 그 후 동물 형태 요괴가 출발 위치에 민의 반은 아이세를 보냈어. 그 애는 고양이라서 장애물을 잘 넘을 거야. 놀랍게도 네즈미 선생님 반은 적합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나서 학원 규정에 선생님 출장 금지 아니니 완벽히 합법이야. 그 선생님은 웃으며 이제 고양이들을 이길 때라고 해. 돌아보니 아키엠이 진지한 얼굴로 보이자 그 말을 취소해. 그 애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모두 진지해. 신호가 울리자 요괴 동물이 달리기 시작했어. 첫 장애물은 둥근 나무 막대. 요괴 동물들에게 이건 쉽지. 아이세가 선두로 달리다 멈췄어. 그 나무가 너무 매력적이라 은방울 나무로 만든 것 같아서 친구들이 지켜보다 욕했어. 왜 그러냐고. 산호는 그 나무가 자신을 덮친 거라고 알아챘어. 듣고 나니 고양이 친구가 깨어나 장애물을 부수며 복수했어. 다행히 각 선수 앞에 도전이 있으니 거리가 멀지 않아 따라잡을 수 있었어. 이건 지옥 같은 놀이야. 아키는 놀이하고 싶지만 감정을 참고 눈을 감고 결심으로 꼬리풀밭을 벗어났어. 그 고양이 아기가 유혹을 이기고 약점을 극복했어. 다음은 야나기다가 맡아. 그 애는 종이야. 그래서 장애물을 쉽게 넘을 거야. 이 시간에 네즈미 선생님은 치즈 함정에 갇혔어. 예상대로 함정은 날 수 있는 물건 요괴에 효과 없어. 그래서 주최자가 바람을 만들었어. 야나기다는 바람에 날아갔어. 하지만 항상 대비했지. 종이로서 약점할 테니 바람에 맞서. 그 종이 마스터가 과학부에서 특별 폭발약을 꺼냈어. 이 장면을 본 주변 애들이 겁나서 도망갔어. 폭발물질 한 방울만. 야나기다는 폭발물질 한 방울만으로 장애물을 날려버렸어. 그럼에도 다른 팀이 추월했어. 보고 나니 그 애가 화가 나서 선생님에게 기대했어. 화가 나서 산호를 대신한 사람이 나였어. 승리를 위해 스스로를 구원하고 싶어. 모두가 인간 선생님이 마지막에 나서자 충격받았어. 인간이 요괴를 이길 수 있겠어? 하지만 현실은 다르지. 하루아키의 결심으로 산호에게 보답하며 승리하려 해. 앞에 장애물은 이 요괴를 위한 거야. 마치 수직타워 오르기처럼. 그가 1000계단을 넘는 건 불가능해. 그래서 울었어. 모두가 실패를 느끼는데 산호가 생각했어. 성공은 반 전체의 단결이 필요해. 말하자 모두가 합리적이라 생각했지만 부끄러웠어. 산호는 선생님이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알고 있어. 그걸 쓰면 넘을 수 있어. 아키가 먼저 그 계획에 동의했어. 이미 최선을 다했으니까. 여기서 지면 안 돼. 그 선생님은 눈물 많고 무능하고 변태지만 원칙을 무시하는 놈이야. 그래도 좋은 선생님이야. 우리를 세세히 가르쳐줬어. 누드는 어쩔 수 없이 따라 다른 애들을 불러 모았어. 효장님이 와서 산호가 하루아키의 요력 활성화할 거라 생각했어. 이건 너무 위험해. 특히 여기 용과 물고기의 부모들이 많아. 사고 나면 재앙이야. 산호는 웃으며 모르지만 자신 있게 말했어. 보자. 효장님은 막지 않고 미키와 하타나카가 놀랐어. 청년들의 생각을 못 알아. 그들은 청년들의 마음을 파악 못했어.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이 위험에 대비하게 해. 지금 하루아키는 1000계단 앞에 서 있어. 넘을 수 없으면 기어 올라가야지 포기 못해. 기세가 오르는데 갑자기 학생들이 각기 다른 유니폼을 입고 응원해. 하루아키는 더 신나. 이 광경은 꿈에서만 봤는데 야시키가 치마 입었는데 바지 안 입었어. 학생들의 사랑을 받고 하루아키의 힘이 폭발했어. 다른 반이 봐도 웃겼어. 조금 부끄럽지만 공통의 바람을 위해 남자들이 노력했어. 영역을 안 써도 선생님은 슈퍼맨처럼 달려가 도착했어. 이 행동을 본 학교 모두가 웃지 못하고 지켜봤어. 이게 산호가 말한 힘이야. 하루아키가 좋아하는 유니폼을 보면 발동돼. 다른 선생님들은 눈을 믿지 못했어. 약한 선생님이 이렇게 강할 줄이야. 인간이라도. 이 속도로 하면 확실히 1위를 할 거야. 효장님은 자기가 바보 같아서 산호 때문에 선생님들이 웃음거리 됐어.
귀신보다 마귀보다 학생이 제일 그 말이 맞아. 공포의 속도로 선생님이 도착했어. 첫 장애물에서 멀어졌지만 축하 안 하고 학생들을 사진 찍어 꿈같은 광경을 저장했어. 산호는 보기 싫어서 발로 차서 깨웠어. 마오카는 기쁘게 안아 선생님이 대단하다고, 첫 번째 도착했다고. 다음날 쿠라하시의 예언처럼 하루아키는 랩으로 수업하러 왔어. 대회에서 이겼음에도 이유는 어제 부모들이 반이 변태 같아서 항의했어. 선생님으로서 당연히 벌을 받아. 어쨌든 영광을 가져왔으니 히타가 다 같이 고기 먹자고 해. 돈은 하루아키가 내. 어제 남자들이 수치심을 참고 유니폼 입었으니까. 시간 후 산호는 생일이라 여자애들로부터 선물을 받았어. 그 중에는 같은 반 여자친구 모모도 있어. 하루아키가 몰래 보자 물어봐. 그런데 그녀가 도망갔고 나도 누군가에게 기절당했어. 마오카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왔지만 아무것도 없어. 나중에 수업 시간에 아키가 왔어. 다행히 제때. 선생님이 들어왔지만 이상하게 학생들을 소리쳐 앉으라고 해. 보통은 친절한데 오늘은 미쳤나 싶어. 마오카와 산호는 바로 알았어. 이건 가짜 하루아키의 복제야. 귀신 두려워하지만 착한 형이야. 그들은 그를 데리고 나가 선생님이 어디 있냐고 물었어. 야시키와 히타는 아마키를 만난 적 있어서 불려왔어. 콩 작은 애는 형이 동생 걱정해서 여기 온 거라 믿어. 히타는 하루아키가 위치를 바꾼 줄 알았지만 아니야. 아마키는 방금 동생을 기절시켜 화장실에 유니폼과 함께 가뒀어. 그래서 동생은 거기서 풀려날 때까지 있을 거야. 그는 이걸 숨겨달라고 부탁했어. 동생의 일상을 보려고 지난번에 자세히 듣지 못했으니까 부탁받으니 산호는 도와주기로 해. 먼저 친구들이 의심하지 않게 오늘 선생님이 기억 상실이라고 거짓말했어. 야나기다는 믿지 않아. 하루아키는 폭발해도 바로 살아나니까. 누드도 의심해. 기억 상실이 성격 변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야. 산호는 어쩔 수 없이 여러 일 때문에 목소리가 변했다고 해. 하루아키는 늘 문제를 일으키니 일시적으로 믿었어. 우타가와는 고양이 구하느라 늦게 와서 자리에 앉았어. 달려서 피곤해져 원래 모습으로 변했어. 아마키를 놀라게 해. 귀신 두려워하면서 왜 요괴학교에 왔는지 모르겠어. 산호도 어이없어. 이걸 얼마나 숨길지 모르겠어. 그는 위험하게 말했어. 난 괜찮아. 수업 시작하자. 요즘 학생들은 선생님을 좋아하니 기억 찾으러 가라고 조언해. 모모는 갑자기 유니폼으로 내 마음을 깨우자고 해. 그 애는 이중이 묘개야. 앞입은 부드럽지만 뒤입은 사람을 욕하니 싫어. 유니폼 겨울 옷을 보면 선생님이 모든 걸 기억할 거래. 하지만 아마키는 동생처럼 흥미 없어. 그래서 아무 반응 없어. 모두를 놀라게 해. 기억 상실이 더 심각한가 봐. 하루아키라면 유니폼에 무관심할 리 없어. 반 전체가 병원에 데려가기 전에 잠시 후 4명이 아마키에게 더 잘 연기하라고 말했어. 방금 화장실 가는데 야나기다가 와서 기억 회복약을 만들었다고 해. 친구들은 그 애가 위험하니 복제체가 마시지 못하게 막았어. 마시면 쓰러질 테니까. 산호는 약을 천에 부어서 야나기다를 종이로 만들어 변기에 넣었어. 밖에서 그에게 요괴에 익숙한지 물어봐. 하루아키처럼 학생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밖에서 코이주미가 계단에서 떨어졌어. 그 애는 긴목 요괴야. 마오카가 물어보니 발목이 삐었어. 듣고 나니 가짜 선생님이 애를 안아 그녀를 놀라게 해. 그녀는 목으로 조르고 아마키가 장난친다고 생각했어. 책임 있는 아마키지만 아마키는 선생님으로서 책임이 있으니 설명했어. 아마키는 무섭지만 그 애는 그냥 목이 길 뿐이야. 걱정 말자고. 평정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피곤해져 쓰러졌어. 둘 다 다쳤어. 산호는 어이없어. 또 한 명 데리고 의무실 가야 해. 깨고 나니 아마키는 교단이 정말 피곤하다고 인정했어. 동생이 어떻게 견디나 싶어. 반 전체가 와서 선생님을 슬퍼했어. 이제야 하루아키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사랑받는지 알았어. 남자애들도 와서 물어보고 선물을 가져왔어. 새동료 선생님도 가짜인 줄 모르고 왔어. 게다가 정원에서 키운 작은 요괴들도 왔어. 아마키는 만족해. 동생이 이렇게 사랑받는구나. 이제 안심이야. 산호에게 오늘 비밀 지켜달라고 했어. 바로 그 후 그들은 화장실에 갇힌 선생님을 구하러 갔어. 웃는 얼굴로 보니 괜찮을 거야. 바지를 안 올렸으니 보기 싫어서 차버렸어. 저녁에 모모가 슬퍼 보이니 물어봤어. 아침에 겁줘서 미안해. 뒤입이 선생님을 욕했어. 그녀를 걱정하게 해. 하루아키는 그 입말에 신경 쓰지 말라고. 걱정 마. 선물 주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모모는 대회에서 히타가 토하고 나서 산호가 도와줬다고 해. 그래서 보답하고 그 애를 좋아하니까. 하지만 그 애가 여자애들한테 인기 많아 용기 내지 못해. 선생님은 산호처럼 좋은 친구가 있어서 자랑스러워. 착하고 여자애들에게 인기 많아. 야나기다는 그 얘기를 다 들었어. 마침 새로운 향수 제품을 꺼냈어. 뿌리면 매력이 2배 될 거래. 듣고 나니 둘이 써봤어. 그런데 똥냄새야. 알고 보니 하동요괴의 똥과 오줌에서 추출했어. 당연히 초해. 듣고 나니 둘이 충격받았어. 야나기다는 코가 없으니 냄새 모르겠지. 하루아키는 화가 나서 욕했어. 코 없는 게 무슨 향수를 만들어. 진짜 악당이야. 누드와 히타도 와서 선생님 건강 물어봐. 그녀의 냄새를 맡고
그녀의 똥냄새를 맡고 나서 그들은 미치게 됐어. 야나기다의 향수가 효과적이네. 남자 요괴를 끌어들였어. 지능 남자도 와서 고백하고 그녀가 예쁘다고 해. 뒤 입이 보기 싫다고 해. 한눈 남자는 정신 차려 둘이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도망갔어. 학교 남자들이 모모를 노려. 그 후 그 향수가 남자 요괴를 끌어들이는 거라고 설명했어. 듣고 나니 누드는 그걸 걸레로 만들 거래. 하루아키는 인간이라서 영향 안 받았어. 도망치다 막다른 골목에 도망갈 길 없어. 어쩔 수 없이 산호를 불러 구해줘라고 외쳤어. 그리고 미니 쌍둥이 형에게 장면이 전환됐어. 이미 배에 도착했어. 신병과 친해졌지만 아무도 배웅 안 해. 산호가 선생님을 보호하며 물어봐. 무슨 일이야? 야나기다가 문제를 일으켰단 걸 알고 그 애를 공기로 만들 거래. 누드는 신병에게 요술로 미친 자들을 막으라고 해. 듣고 나니 청년도 시도했지만 옷만 찢었어. 하루아키는 이게 더 위험해. 야나기다에게 구할 방법 물어보니 똥 냄새를 씻으라고 해. 학교 수영장은 수리 중. 가장 물이 많은 곳은 민이 자주 가는 수족관이야. 그 애가 작은 요괴들에게 어항을 가져오라고 해. 학교 남자들이 둘러싸 도망갈 길 없어. 하루아키는 산호에게 그녀를 안고 물에 뛰어들라고 해. 효과 있을지도 모르니. 신병도 따라했어. 모모는 부끄럽지만 기분 좋았어. 냄새가 사라지자 모두 정신 차렸어. 무슨 일인지 모르고. 모든 게 해결됐어. 커플에게 아름다운 시간이. 모모는 뒤 입으로 달콤하게 말했어. 대회에서 손수건 줘서 오늘 선물로 주고 싶어. 산호는 마오카의 너구리 모양이 마음에 들어받았어. 하지만 열어보니 삼각형 모양이야. 모모는 충격받았어. 이건 팬티였어. 위 친구들은 이 독특한 선물에 부러워했어. 학교에서 신병만이 여자 팬티를 받을 수 있지. 히타는 어떻게 그런 날을 가졌는지 궁금해. 그들은 산호를 공격할 모임 열었어. 겁나서 선물 받지 않고 돌려줬어. 아침에 그들이 날 죽일 테니까. 모모가 창피해지지 않게 부드럽게 말했어. 그 마음만 받을게. 그녀를 더 사랑하게 해. 저녁에 친구들이 목욕하러 갔어. 기숙사가 물 끊겨서 야시키가 들어가니 자매들이 기다리고 있었어. 모모는 좌부동자가 신병과 친한지 물어봐. 그 애는 사랑에 관심 없어. 마오카와만 놀지. 최근 우타가와가 멋진 애들한테 거절했어. 그 애는 아직 연애 생각 안 한다고. 하지만 누드를 정말 좋아해. 듣고 나니 다른 애들이 충격받았어. 그 애가 뭐가 좋다고. 갑자기 코기주미가 아마키가 안아준 걸 떠올렸어. 갑자기 선생님과 남자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 선생님 방에 있지만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 야시키는 그들이 이상한 얘기 안 하려나 이쪽에서 다 들을 테니까. 처음으로 미는 히타의 한쪽 눈을 보고 이상해했어. 그 애는 선생님에게 크다고 칭찬했어. 여학생들이 난리 났어. 콩 작은 애는 몸이 작아서 아래도 환불해. 야시키가 속으로 궁금해지네. 소년들이 헛소리를 주고받나? 이쪽에서 다 들려올 테니까. 민우가 히타의 한쪽 눈을 처음 봤을 때 그게 정말 신기했어. 그 애가 선생님의 걸 칭찬하더라. 너무 커. 하면서 그 말에 여학생들이 다 소란스러워졌어. 뉴두는 몸집이 작은데 그 아래도 역시 환불하게 보이네. 뉴두가 선생님을 부러워하는 표정으로. 야시키는 남들과 달라서 민우에게 얼마나 크기에 친구들이 자랑하는지 궁금해져. 그 여자가 올라가서 보려고 하자 모모가 나서서 말하네. 산호의 아래 부분도 보고 싶다고. 오케이 오케이. 우리끼리 비밀 지키자고. 다른 애들이 따라하자. 우타가와가 감정을 못 참아서 고립되네. 결과적으로 그 애가 거대한 백고정 형태로 변신하면서 유두와 동료들의 걸 봤어. 마침내 우타가와가 압도적 승리를 거두자 다른 여학생들이 부러워해. 그 애가 야생코끼리를 봤다고 인정하지만 자신은 유두만 관심 있어. 선생님과 산호에게 크던 작던 나한텐 모르겠어. 하지만 황하에 뛰어들어도 죄 지울 수 없어. 며칠 후 하타나카 선생님이 수업 가는데 까마귀 깃발을 발견했어. 유두가 수줍게 말하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여자를 믿을게. 소년들에게 물어보자. 그들은 다 들었단다. 그런데 그 여자가 사람들의 걸 그렇게 오라고 있을 줄 몰랐어. 우타가와가 설명하려 애쓰네. 야시키와 모모가 재미있어서 그런 거라고. 그런데 이 상태로 황하에 뛰어들어도 죄를 씻지 못할 거야. 몇 날 후 하타나카 선생님이 수업 준비 중에 까마귀 털을 발견해. 그게 예감처럼 나쁜 일이 올 것 같아. 그 말을 하자마자 선생님은 아무도 모르게 요괴에게 잡혀가네. 하루아키 쪽에서는 미키 선생님과 함께 뉴스를 봐. 요즘 동물 계열 요괴 납치 사건이 계속 터지면서 털을 빼앗아. 타카하시의 진료실이 갑자기 붐비네. 털이 다 깎여서 한 올도 남지 않았어. 그런데 나쁜 놈들이 꽤 똑똑해. 행동 후에 피해자를 원래 곳으로 돌려놓네. 민우가 그 소식을 듣고 충격받아. 요괴 세계도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네. 동료도 확인하네. 요즘 세상이 정말 위험해. 그래서 미키가 여자를 속이는 것처럼 물으니 그 선생님이 화가 나. 그가 말하네. 난 순수한데 하루아키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야. 게다가 여자친구도 없었으니 속일 일 없어. 듣고 나니 그 친구가 충격받아. 얼굴이 예쁜데 나랑 같은 타입이었어. 그때부터 그들의 관계가 더 타이트해졌어. 마치 인세파러블처럼. 미키가 약하게 말하네. 만약 나쁜 놈을 만나면 그 힘으로 보호받아. 하루아키는 산호가 더 강하니 왜 그를 안 가냐고 생각해.
바로 그때 산호가 나타나네. 선생님이 학생에게 보호받을 리 없어. 그리고 마오카가 어딨는지 물어보자 점심부터 사라진 것 같아. 미키가 궁금해지네. 지금 하타나카 선생님 수업 시간인데 왜 여기서? 다른 두 친구가 오네. 그 선생님이 수업에 안 왔고 여기저기 찾았지만 안 보이네. 갑자기 TV가 납치 사건이 이 시쯤 일어났다고 해. 그게 마오카와 하타나카가 사라진 시간과 딱 맞아. 그제야 그들은 납치범이 그 두 사람을 데려갔다는 걸 알았어. 둘 다 동물 요괴니까. 흥분해서 산호가 창문으로 뛰어나가 찾으러 가네. 하루아키도 따라가지만 3층임을 깨닫고 깜짝 놀라. 다행히 무사했어. 어쩔 수 없이 미키가 류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해. 그는 직접 두 사람을 쫓아갈 거야. 저쪽에서 마오카가 깨어나 케이지에 갇힌 걸 봐. 그들 외에 다른 피해자들도 많아. 아키가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궁금해하자 세 놈의 까마귀 청견무리가 나타나. 그들은 자신들이 남의 털을 깎는 나쁜 놈들이라고 소개해. 그때 팀멤버 하나가 하루아키 일행이 침입한 걸 발견해. 구출될 생각에 기뻐하지만 그 팀장놈이 붙잡힌 애들이 구출될 생각에 기뻐해. 그 팀장놈이 젊은 비서에게 함정을 설치하라고 해. 그렇게 하면 새로 잡은 사냥감을 털을 깎을 시간이 생겨. 밖에서 작은 요괴들이 납치범들의 본거지를 알려줘서 그들이 찾아올 수 있었어. 분위기가 이게 바로 나쁜 놈들의 아지트야. 안개까지 둘러싸여 있네. 노리코는 하루아키가 안고 나눠서 찾아. 산호도 카즈오를 데리고 마스름마루는 미키 선생님과 함께 갈 거야. 두 애가 왜 새 놈이 똑같이 생겼는데도 선생님이 알아보고 이름을 지었는지 놀라워해. 동료가 마스름마루가 너무 뚱뚱해서 신경 안 쓰자. 돌아보니 이미 아무도 없어. 작은 요괴가 화가 나서 미키를 진짜 욕해. 그가 짜증나서 왜 다들 날 여자 속이는 놈이라고 하면서도 여자 맛을 모르는데. 그 말을 하자마자 갑자기 자매들이 나타나. 마스모는 이곳에 왜 이렇게 많은 섹시한 여자들이 있는지 이해 못해. 동시에 그 애가 여자에 집착하는 것 같아. 미키가 인정하네. 집에 5 여동생이 있어서 그럴만해. 늘 그들을 위해 이것저것 하다 보니 여자친구는 없어. 그가 예쁜 누나들한테 공격받는 것도 무서울 거야. 근처에서 산호와 카즈오가 비명소리를 듣고 누군가 잡힌 것 같다고 추측해. 그런 기이한 일이 그 애에게도 일어났어. 하루아키가 잔뜩 나타나. 한 선생님이 이미 무서울 텐데 이게 잔뜩이라니. 포기할 지경이야. 이걸 일으킨 건 납치범들의 멤버야. 팀장놈이 보자. 부팀장에게 털을 깎으라고 해. 하타나카 선생님이 내 털을 왜 뺏어가는지 물어. 그 젊은이가 가격표를 보여줘. 팔아먹을 거라고 해. 비록 나쁜 놈 같아도 그들은 가난해서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해. 아이세가 안 된다고 상대를 엮여온 늙은이라고 해. 듣고 나서 그놈도 그 애에게 먼저 실습해주고 싶어. 겁이 나서 고양이 애가 선생님에게 미루네. 이 너구리가 말했지. 난 그냥 따라한 거야. 하타나카는 아무것도 못하고 끌려가네. 밖에서 하루아키가 동료들의 비명소리를 듣고 걱정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 그는 나쁜 학생들을 봐. 그런 게 무서워서 가까이 못 가. 새 납치범 중 하나의 요술이 그들의 머릿속 공포를 현실로 만들네. 그런데 그놈은 하루아키의 퇴마임이 계산 못했어. 노리코가 격려해서 선생님이 덜 무서워지네. 언제까지 약하게 있을 거예요? 멋진 선생님이 되고 싶지 않나? 그렇다면 어려움을 직면해보자. 그들에게 상기시켜. 듣고 나서 그는 따라가서 그 두 사람을 불러. 결과적으로 위협받지만 공포 속에서 그의 영역이 폭발해. 납치범의 요술을 완전히 지워. 그래서 미키 선생님과 산호가 그 덕에 미키 선생님과 산호가 풀려났어. 팀장놈이 이걸 보고 깨달았어. 자신은 1년 전 그 친구였어. 공포를 일으킨 놈도 나타나. 하루아키가 정말 대단하다고. 표창견의 요술을 풀다니. 진짜 쿨이야. 그게 무슨 힘인지 물어보네. 하루아키는 겁이 나서 이게 납치범이라고. 털 하나도 남지 않을지도 몰라. 털 하나도 남지 않을까봐 민우는 상대를 속이려 해. 난 이 화학공장의 직원이야. 결과적으로 들통나. 이건 버려진 사탕 공장이야. 그놈이 하루아키가 백기학원의 선생님임을 알지만 왜 인간인데 힘이 있는지 궁금해. 그 후에 잡히지만 팀장놈이 비서를 맡고 이건 내 친구야. 가면 쓴 놈이 말하네. 네 퇴마 힘이 여전하네. 하루아키가 충격받아. 저쪽에서 마오카 일행이 탈출해 도망치고 있어. 하타나카 선생님은 깜빡할 뻔했어. 자신이 론즈라 철을 자를 수 있어. 3명은 갈 곳을 모르지만 다시 잡히면 털만 깎이는 게 다가 아냐. 먹잇감 될지도 몰라. 듣고 나서 아키세가 울면서 꿈이 아직 안 이뤘다고 해. 뉴두가 여자친구를 두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난 그 집 애완동물이 될게. 너무 비관적이어서 선생님이 그 학생의 마음을 바로잡아. 마오카가 물어보니 그 꿈을 말 안 했어. 평소에 말하면 뉴두가 날 잡아먹을지도 몰라. 아키엠이 마오카에게 산호가 결혼하면 애완동물이 될 거냐고 친구라서. 뉴두는 자신 있게 그 애는 나랑만 자니까 다른 사람 안 사랑할 거야. 주의를 잃어서 그들은 잡히네. 마오카가 겁에 질려 산호를 부르자 그는 달려와 적을 쓰러뜨려 친구를 구해. 미키도 도착해서 일단 안전해. 그들은 행복하게 안아. 털이 다 깎일 뻔했어. 그랬으면 웃겼을 텐데. 그놈이 좀 당황했지만 반격을 시도해.
그의 요술이 인간 면석을 만들어 쫓아오네. 표창견의 기본 주문이야. 부침장놈이 동물을 넘겨주면 털을 살려주겠다고 해. 미키는 그렇게 하면 목숨을 구할 수 있으면 넘겨줄게. 지금은 술을 안 가져왔으니 죽이는 무용지물. 병신은 옷만 찢을 수 있고 다른 동물들은 말할 것도 없어. 다들 위험해. 어쩔 수 없이 미키가 나서서 막아. 술 한 잔만 있으면 이게 내 적이 될 리 없어. 그놈이 보고 더 많은 인간 면석을 만들어내. 저쪽에서 하루아키가 두 납치범에게 설명해. 난 제일의 후손이지 엑스맥 같은 인간 아냐. 가면 쓴 놈이 초대하네. 내 퇴마 힘이 나쁜 짓에 딱 맞아. 그가 말하네. 네가 그렇게 강한데 그 나쁜 교장 밑에서 일하는 게 아까워. 말을 마치자 교장이 나타나 그놈과 같은 시대를 산 거래. 하루아키가 친구를 안아가지만 발로 차네. 교장이 말하네. 한 번 떠났으면 내 부하를 유혹하지 마. 게다가 도둑 같은 짓을 해. 진짜 창피해. 그놈이 웃으며 이 직업이면 평생 해도 돼. 더 중요한 건 자신보다 제일에 집착하는 놈을 받아들이지 않아. 제일에 집착하는 놈을. 그 말을 하자 분위기가 바뀌네. 하루아키가 좀 겁이 나. 위에서 궁지에 몰린 산호가 요술을 발동해. 평소에 다른 사람을 연로하는 게 무서웠지만 마오카가 믿어주니 해낼 수 있었어. 그래도 검은 기운이 와서 파이프가 떨어져 둘을 갈라. 아랫사람들이 그 결과를 감당한 거야. 분명히 아무것도 안 했는데 파이프가 덮쳐. 다행히 다들 강해져서 무사해. 그놈도 동료가 위험해. 동료를 구하러 내려가. 산호 일행은 안전해. 표창견 무리는 경찰이 오기 전에 도망쳐. 불운하게도 그때 학생들이 도착해서 총알 같은 눈빛으로 납치범들을 봐. 그들이 소중한 사람들을 건드린 걸 용서 못해. 학생들이 너무 악랄해 보이니 비서놈이 요술로 도망쳐. 다음 날 아이세가 신문에 그들의 업적이 안 써져서 화가 나. 대신 혼란 중에 가면 쓴 놈과 안경 쓴 놈의 지갑을 훔쳐서 복수해. 그걸 선생님에게 주네. 그 젊은 비서가 이 학교 출신이라 하루아키에게 인사해. 자신이 카라스마라고 어제 그들이 챙겨준 거라고. 내 지갑을 훔치려 했지만 안에는 동전 몇 개만 있어서 얼굴에 던졌어. 결국 실패 후 그들은 욕에 동물털 깎는 걸 포기했어. 이제 템퍼러리 안전해. 장면이 바뀌어 더운 여름날 하루아키 반이 외부 수업으로 나가. 이건 섬 캠핑 장소야. 그래서 다들 기뻐. 하타나카 선생님 빼고 이 미친 방과 함께 가야 하니 그가 경고해. 시간 없어. 곧 공포시험이 시작될 테니까. 듣고 나서 그게 이상해. 오늘은 쉬는 날인 줄 알았어. 모두가 백기학원 옛날 건물로 가서 실기시험을 봐. 그리고 안에서 요괴가 나타날까봐 걱정돼. 다른 애들이 봐서 주위에 이미 잔뜩 있잖아. 버려졌지만 이곳은 여전히 깨끗해. 머무르기 딱 좋네. 생각나 지난주 옆반 친구들이 여기 왔어. 돌아온 후 다들 창백해져서 영혼 잃은 듯 했어. 안으로 들어가 남녀를 나누네. 학생 연애를 피하려고. 하타나카 선생님도 규칙을 설명해. 여기에는 샤워실도 있어서 걱정 마.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엿보지 말라고 경고해. 결과적으로 욕만 먹네. 밤이 지자 하루아키가 학생들과 수다 떨며 선생님이 물어. 여기 누가 여자친구 있어? 손 들어봐. 결과적으로 아무도 없어. 분위기가 다운돼. 히타가 맹세해. 내년에는 꼭 있을 테니까. 선생님이 두 동료에게 맞아서 모든 남자의 아픔을 건드렸어. 시험이 시작될 테니 하루아키가 끌려가. 그들은 학생들에게 자라. 안 그러면 미키가 키스할 테니까. 잠시 후 아키엠이 화장실 가고 싶지만 귀신 무서워서 친구를 깨워 데려가. 류는 쉽게 동의하지만 요괴인데 귀신을 무서워하다니 이해가 안 돼. 바로 그때 그림자가 나타나 두 애를 놀라게 해. 다행히 그건 같은 반 친구였지? 진짜 마귀가 아니었어. 렌주가 밤에 서로 껴안고 있는 걸 보고 어이없어 했어. 우타가와가 화장실 간 지 1시간이 넘었는데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 그 말을 듣고 한쪽 눈의 청년이 자신의 연인을 걱정했어. 화장실 가는 김에 그 상황을 확인해 볼게. 아키엠은 화장실 가면서 그 친구가 도망갈까봐 계속 수다를 떨었어. 렌주가 그 친구를 찾으러 갔는데 갑자기 사라져서 혼란스러웠어. 처음엔 두 사람이 숨어서 나를 놀라게 하려는 줄 알았어. 들여다보니 피 묻은 손들이 잔뜩 나타났어. 결국 고양이 친구가 상황을 해결했지만 아무도 안 보였어. 그림자가 나타났다 사라지면서 그 친구를 겁주었어. 밖에는 수많은 발자국이 다가오고 있었어. 고양이로서 빠르게 달려 선생님 방으로 달려가 하루아키를 구하러 갔어. 하루아키는 잠에서 깨서 고양이가 올라오는 걸 보고 놀랐어. 그때 다른 친구들이 친구들의 실종을 알리러 왔어. 지금까지 남녀 합쳐 10명 넘게 실종됐어? 이유를 모르겠어. 하타나카 선생님의 방송이 울리며 시험이 시작됐어. 몇 명이 이미 공포를 느꼈지만 재미는 앞으로야. 학교군의 많은 졸업생들이 공포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그들을 피해야 해? 잡히면 안 돼. 승리 조건은 모두 중 한 명이 열쇠를 가져와 밖으로 나가는 거야. 클래스가 통과할 수 있어. 하루아키가 여기 있으니 지원 역할로 참가해.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반대했어. 그를 데려가면 방해만 될 거라고. 반발하려 했지만 꾸중을 듣고 다 잡히면 지는 거라고. 여름방학이 보충 수업으로 가득 찰 테니까
그 말을 듣고 모두가 두려워서 이겨야 해. 이기지 않으면 놀러갈 수 없어. 이기지 않으면 놀러갈 수 없어. 한계는 내일 새벽이야. 열쇠를 찾아라. 모두 네 그룹으로 나눠졌어. 우리 팀은 산호와 아키엠이야. 게다가 후지라는 친구도 있어. 그는 여자처럼 옷을 입고 화장해. 그게 취미인지 물었을 때 갑자기 여마귀가 나타났어. 하루아키가 배교보를 열고 보니 검은 이빨을 가진 요괴야. 사람을 잡기 전에 그 친구의 주술에 완전히 얼어붙었어. 능력으로 보면 설련은 강력해. 차가운 숨결로. 그 친구의 정보를 본 후 하루아키는 궁금해졌어. 설련하면 여자일 텐데. 1층 그룹은 지금 모델 표본에 쫓기고 있어. 1층 그룹은 지금 모델 표본에 쫓기고 있어. 문제야. 4명 다 겁쟁이 타입이라 저항도 못해. 진료실로 숨었는데 의사 타카하시가 거기 있었어. 그가 학교의 100년 전 졸업생이었어. 그 외에 3명의 간호사가 도와. 쿠라하시가 이제 호랑이 굴에 빠졌단 걸 깨달았어. 바로 그때 그 악마 같은 여자들이 본 모습을 드러냈어. 그렇게 그들은 첫 번째 팀으로 잡혀서 마오카에서 몸과 마음을 고통받았어. 마오카는 그 4명이 잡힌 걸 듣고 약간 당황했어. 지금은 11명만 시험에 참가 중이야. 야나기다가 안심하라고 했어. 어려워지면 건물을 폭파할게. 그 말을 하자마자 갑자기 요술에 걸렸어. 결과적으로 복제본이 생겨서 친구들이 건퓨션 됐어. 2명 다 진짜라고 주장해? 어느 쪽이 가짜인지 모르니 3명이 묶어뒀어. 작은 녀석이 둘 다 우주로 보내는 게 낫다고 했어. 한 녀석은 겁먹었고 다른 녀석은 자기가 부럽냐고 했어. 그 덕분에 야나기다가 진짜라고 확인됐어. 마오카가 가짜를 태울 뻔했지만 친구가 막았어. 특별한 폭탄을 꺼내서 복제본을 먼지로 만들려고 했어. 복제본을 먼지로 만들려고 했어. 친구들이 막기 전에 그 바보가 스스로 폭발시켰어. 그 방이 사라졌지만 결과적으로 4명이 게임을 그만뒀어. 그들은 진짜 녀석을 먼저 태워야 했단 걸 후회했어. 근처에서 야시키 팀이 라디오 방으로 습격할 계획이었어. 오다와라가 창밖을 가리키며 이게 백기야행 아니냐고 소리쳤어. 결과적으로 그들은 백기 군단에게 공격받았어. 사스키는 이게 재미있다고 했어. 반면 히타는 친구를 끌고 빨리 도망갔어. 하지만 술의 요괴가 그녀를 놓지 않았어. 그렇게 새 친구가 늪지기 앞에서 잡혔어. 그는 복수하겠다고 맹세했어. 미래의 여자를 잡은 대가로. 그 그룹이 잡힌 소식이 라디오로 전해졌어. 지금은 네 학생과 쓸모없는 선생님만 남았어. 모두 충격받았어. 바로 그때 니우가 나타나서 모두를 놀라게 했어. 마귀인 줄 알았지만 선생님이 이유를 물으니 방금 운 좋게 탈출했다고 했어. 고양이는 버려진 게 슬펐어. 한쪽 눈의 청년이 사과하며 나도 쫓겼다고 했어. 열쇠에 대해 물으니 아직 단서가 없어. 하루아키가 제안했어. 공포를 주는 사람들이 열쇠를 가졌을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가졌을 수도 있어. 누드가 분석했어. 선생님들은 그 정도로 어렵게 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이 맨을 의심하게 했어. 산호에게 물었지만 신병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 그때 네즈미 선생님이 열쇠를 들고 나타났어. 그는 그들을 도발하며 쫓아오라고 했어. 아키엠 고양이로서 그 겁쟁이 쥐를 보고 화가 나서 공격했어. 하지만 모든 공격이 피해졌어. 선생님이 비웃으며 네가 아직 어리고 12지신 중 최고인 쥐를 이길 수 있겠어? 후지가 보니 선생님에게 뼈가루 연기를 불어넣어 기절시켰어. 그 기회를 잡고 고양이가 열쇠를 잡았어. 하지만 그건 가짜였어. 그 썩은 쥐에게 물으니 초콜릿이었다고 했어. 화가 나서 후지가 선생님을 천장에 쳐박았어. 위에 있는 2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게 주위를 다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어서 매니 아래층으로 가자고 했어. 하지만 계단에 피 묻은 손들이 나타났어. 산호가 그 마녀 유령의 목표였어. 그걸 보고 하루아키가 매료됐어. 동복을 입은 건 언제나 설레. 그는 그 검은 수병 동복이 너무 예뻐서 다가가 인사했어. 모두가 그 광경을 보고 이상해했어. 동복을 입은 사람이 없는데. 그 후 모두가 피 묻은 손들에서 도망쳤어. 밖은 점점 밝아오며 시험이 끝나가. 아키엠이 먼저 잡혔어. 다행히 후지가 구해줬어. 하지만 구한 후에 끈적한 액체가 주인공을 붙잡았어. 고양이도 구하려 했지만 모피 트럭이 달려왔어. 후지가 봤으니 바보를 재빨리 도망가라고 했어. 아니면 내 구출이 무의미해질 테니까. 아키엠은 잘 버텨 조금 무섭지만 머물렀어. 다행히 히타가 나타나서 진흙을 만들어 모두를 가라앉혔어. 이건 그 트럭이 그의 미래 여자를 잡은 복수야. 열쇠를 찾았냐고 물으니 아직도 모르겠어. 다른 요괴배가 오니 2주인공이 남아서 말고 나머지는 짧은 시간에 탈출해. 잠시 후 산호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하타나카 선생님의 말과 매니 행동을 떠올리며 그들이 이기도록 도와준 사람이라고 깨달았어. 저쪽에서 늪지기와 선료의 협력으로 백기 군단을 물리쳤어. 하지만 아무도 열쇠를 안 들고 있어서 후지가 화가 나서 발로 찼어. 시험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신병이 선생님을 잡고 열쇠를 요구해서 모두 놀랐어. 하루아키는 자신의 학생들이 훌륭해서 기뻐했어. 설명은 나중에, 지금은 문을 열고 이겨. 아키가 몇 대 치며 대답을 요구했어. 산호는 매네 무심코 한 말로 모든 걸 알아냈어.
게다가 가끔 하루아키가 주머니를 만지며 열쇠를 확인하는 걸 봤어. 그로부터 고양이도 그 친구의 가짜를 폭로했어. 그는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니 고양이의 직감이라고 했어. 게다가 우리는 친한데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하겠어. 화려하게. 이건 야마자키 경찰이었어. 그는 학교의 졸업생으로 맨을 가장해서 정보를 혼란스럽게 한 거야. 그리고 맨이 손에 잡힌 행동에 대해 위협했어. 이후에 그런 변태 같은 짓을 하면 감방방을 마련할게. 손은 웃으며 친구들을 깨우러 갔어. 하타나카 선생님은 그 동료의 지원 역할을 칭찬했어. 하지만 계단에서 누구랑 이야기했는지 물었어. 미키가 동복 입은 소녀가 없다고 했어. 다른 아이들도 손들만 봤다고 했어. 그로부터 매니마귀에 사로잡혔단 걸 알았어. 아키도 화장실에서 발자국에 겁먹었다고 했어. 졸업생들 중에 그런 사람은 없으니 진짜 막이었어. 몇 날 후 하루아키는 피곤해 보였어. 학생들의 가정을 방문하느라. 그는 어제 렌주의 엄마에게 거의 잡아먹일 뻔했다고 했어. 마에다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심지어 오트집의 아기조차 그를 괴롭혔어. 다행히 오늘은 마오카 집에 가는 것뿐이야. 하루아키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두 아이는 선생님의 부탁으로 작은 콩집에 데려갔어. 그 청년은 오랜만에 가장 친한 두 사람을 데려가서 기뻐했어. 도착하자마자 거대한 저택이 눈에 띄었어. 맨은 왜 그렇게 작은 사람이 이런 큰 집에 사는지 이해가 안 됐어. 그는 형제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했어. 안에서는 두 사람이 압력을 느꼈어. 마오카는 아버지의 부하들이 모두 그를 환영했어. 완전 깡패 스타일이야. 산호도 두려웠어. 간판을 보니 이 집은 작은 콩처럼 불려지는 요괴 연합이야. 그래서 땅이 이렇게 넓어. 선생님은 너무 무서워서 그 아이를 젊은 주인이라고 불렀어. 이때 집안의 모든 가족이 나와 인사했어. 그들은 이미 두 사람에 대해 많이 들었어. 하나는 변태 선생님, 다른 하나는 마오카의 가장 친한 친구 산호야. 그는 아래에 30명의 형제들이 있다고 했어. 한 번에 10명 정도 낳아서 모두 같은 성별이야. 그들은 소개했지만 매는 빈지 이름만 기억했어. 그 여동생은 무리 중 가장 똑똑해서 다음 지도자가 될 거래. 3살인데 이미 명령해서 손님을 맞이했어. 갑자기 두 사람이 집에 가고 싶어졌어. 너무 무서워서. 마오카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압력이야. 주인은 칼과 검이 가득하고 아들의 선생님이 인간이라고 하니 작은 콩의 아버지는 기쁘지 않았어. 요괴를 가르칠 수 있을지 의심했어. 그 말을 듣고 작은 콩이 아버지를 꾸짖었어. 하루아키는 정말 강력해. 평범한 사람과 비교하면 그들을 실망시킬 테니까. 그 말이 날카로웠지만 매는 괜찮다고 했어. 아버지는 아들을 아껴서 그 말을 듣고 순종했어. 아내는 엄격해서 남편에게 바보같이 굴지 말라고 했어. 그들은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인간인 그가 학생들을 구할 수 있을지 물었어. 보호자로서 아버지는 걱정해서 하루아키를 확인하고 싶었어. 그 말을 듣고 그의 얼굴이 멍해졌어. 마오카는 매년 아버지가 선생님과 대결하지만 미키 선생님은 어떻게든 피했다고 했어. 비는 영리해서 하루아키가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 비밀을 털어놨어. 준비도 안 된 상태로 갑자기 아버지가 청도를 들고 베려고 해서 무서워서 무기 없이 도망갔어. 두 사람은 쫓기며 집안을 헤맸어. 이 집이 넓어서 이동에 제한이 없었어. 산호는 선생님이 겁쟁이라서 싸울 수 없을 거라고 봤어. 그렇게 하다 보니 하루아키가 넘어졌어. 제외하는 힘이 나타나서 상황이 더 나빠졌어. 비밀이 드러나면 큰 문제가 될 테니까. 그는 알아서 스스로 땅을 치며 제외하는 힘을 억눌렀어. 요마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사람들이 그의 능력을 알아. 만약 아버지가 알면 더 미움을 사서 위험해질 테니까. 하루아키는 포기하지 않고 빈즈가 말한 카드를 썼어. 미키의 식당은 붉은 거리에서 주위가 온통 유흥가야. 마오카의 아버지는 자주 가서 아내가 알면 무서워서 미키 선생님을 살려줬어. 그를 위협해서 부인을 부를 테니 아버지가 겁먹었어. 선생님의 머릿속은 강해지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무서워서. 하루아키가 아들의 엄마를 부르자 남편이 입을 막고 욕했어. 남의 아내에게 여자를 만난 걸 말하냐고. 그는 학생들의 선생님이 되기 위해 비열해도 할 거라고 했어. 그 말이 아버지를 인정하게 했지만 아들이 다치면 관을 사라고 했어. 동시에 고개를 숙이고 마오카를 부탁했어. 모두가 기뻐했어. 빈즈는 선생님이 아버지를 어떻게 인정시켰는지 놀랐어. 모든 게 해결되니 아내가 나타나서 남편을 때렸어. 그 이유는 붉은 거리에 간 걸 들었기 때문이야. 이 광경을 보고 하루아키는 이 집의 진짜 주인이 아내임을 알았어. 마오카의 엄마는 그의 능력을 존경해서 아들과 가족을 부탁했어. 이제부터 선생님의 관심을 바래. 그 아이도 마찬가지야. 처음엔 살아서 나갈 수 없을 줄 알았어. 조금 무섭지만 하루아키는 감사했어. 일반적으로 그 아이는 선생님을 좋아해서 선물을 줬어. 처음에 아버지가 돈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어. 그건 키스 한 번이었어. 그리고 하루아키를 미래 남편으로 선택할 거래. 산호는 이 광경을 보고 충격받았어. 처음엔 착각이었어. 아버지는 딸의 첫 키스가 사라진 걸 슬퍼했어. 그는 이게 불가피하다고 했어. 게다가 내 첫 키스야.
두 사람은 계속 장난치며 빈즈와 데이트하지 말라고 했어. 하루아키는 싫다고 했어. 결과적으로 쫓겨서 도망쳤어. 몇 날 후 학생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지옥이 끝났어. 민과 동료들은 휴식을 취하며 도쿄 여행을 준비했어. 도쿄에서 청년이 동복을 입은 학생들을 보고 기뻐했어. 하타나카와 미키는 인간 역할을 하고 있었어. 네즈미 선생님은 열쇠처럼 위장했어. 그들은 서로의 과거를 이야기했어. 두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친했어. 갑자기 하루아키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갔어. 이게 미키를 과거로 회상하게 했어. 두 사람은 네즈미 선생님의 학생이었어. 그들은 장난꾸러기라 새가 선생님을 잡아가게 했어. 놀랍게도 그들은 하루아키와 마주쳤어. 그는 길을 잃었어. 과거부터 그는 겁쟁이였어. 두 사람을 깡패로 보고 사과하며 돈을 줬어. 근처에서 사노라는 아이도 길을 잃었어. 하타나카는 금발이었어서 그 아이를 겁주었어. 먹힐까봐 의자 아래로 숨었어. 게다가 신병이 요술을 써서 나무가 쓰러질 뻔했어. 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모르는 친구에게 말하라고 했어. 사건을 설명한 후 세 청년이 상황을 파악하고 도왔어. 두 요괴는 그 아이가 인간이 아니란 걸 알았어.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아이스크림을 사줬어. 사노는 어렸을 때부터 그 곰인형을 좋아했어. 그래서 지금 마우카와 친해. 바로 그때 하루아키가 화장실 갔어. 미키가 데려갔어. 사노도 인형을 의자에 두고 갔어. 돌아오니 친구가 사라졌어. 청소부가 쓰레기로 착각해서 버렸어. 사노에게 중요한 물건이니 그는 차를 쫓아갔어. 동기가 생겨서 하타나카와 미키도 자전거로 따라갔어. 새가 네즈미 선생님을 들고 날아갔어. 그리고 인형을 찾아내려 했어. 저녁이 되니 모든 게 해결됐어. 사노의 형이 와서 감사했어. 하루아키는 한 개 풀어주는 부적을 받았어. 지난해 그들은 이미 인연이 깊었어. 표면적으로 감사했지만 돌아가며 요괴를 욕했어. 하타나카와 미키는 부적을 하루에게 주었어. 효장님은 두 사람을 잡아서 데려갔어. 그리고 저쪽에 하루아키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있대. 듣고 청년은 쌍둥이 형이라고 인사했어. 만약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나자. 이름을 묻지 않아서 미키는 그 친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시간이 너무 지나서 서로 얼굴을 기억 못해. 하루아키가 화장실에서 돌아오니 가까운 관계를 원한다고 했어. 듣고 그들은 그의 이름을 불렀어. 이제 좋은 친구처럼. 게다가 같은 나이야. 듣고 그는 행복했어. 학생 시절에 친구가 없었으니까. 사노는 옆에서 과거의 길을 잃고 새 청년의 도움을 받은 걸 이야기했어. 지금 그들은 뭐하고 있을까? 잠시 후 청년은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웃었어. 그 세 사람이 선생님들이었어. 다음 날 우리 클래스가 도쿄로 여행 가서 모두 기뻐했어. 마오카가 차에서 뭔가 빠진 걸 느꼈어. 사노가 물으니 선생님을 어디에 두고 왔나 봐. 결과적으로 모두가 멈춰서 하루아키에게 전화했어. 그는 방금 사람들에 휩쓸려 지하철에 탔대.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게 나머지는 마루노로 가라고 했어. 하지만 사노는 그럴 수 없을 거라고 했어. 더 나쁜 건 그의 전화가 배터리가 다 됐어. 학생들은 하타나카 선생님에게 알리고 해결했어. 네즈미 선생님은 자신을 좋아해서 클래스와 함께 찾자고 했어. 다른 클래스는 평소처럼 관광 가. 선생님이 도착하면 연락해. 선생님은 학생들이 혼자 다니는 게 걱정됐어. 게다가 이건 인간 세상이야. 네즈미 선생님도 임시교사로 하겠어. 실제로 그는 연설을 싫어해서 이 기회를 이용했어. 그들은 학교의 규정을 학생들에게 상기시켰어. 요괴로서 인간 형태면 괜찮아. 다른 건 위장하고 인간 앞에서 요술 쓰지 마. 그렇게 클래스도 선생님을 찾아 헤맸어. 그 후 히타와 함께 수천 마리의 쥐를 만나서 도와달라고 했어. 도쿄의 빽빽한 쥐 네트워크를 이용할 테니까. 그게 더 빠를 거야. 무지나 쪽은 찾으면서 놀았어. 아키가 재미있어서 따라했어. 오다가 어이없어. 오다와라는 가리며 장난치지 말라고 했지만 정작 본인은 물건을 사서 놀았어. 자매들은 그 청년이 얼굴을 가린 줄 알고 사진을 요청했어. 네즈미 선생님은 먼 시야로 그 광경을 보고 어이없어 했어. 지금 네 남자가 높은 곳에 있어. 한쪽 눈의 능력을 이용해서 찾고 있어. 마에다는 인어지만 다리를 내고 있지만 움직일 수 없어서. 레이가 업었어. 야나기다는 깃발이 돼서 따라갔어. 우타가와 쪽은 몇 가지 문제가 있어. 야시키는 개처럼 풀려서 게임 가게를 돌아다녔어. 그래서 그들은 장소를 찾고 있어. 사노도 나아지지 않았어. 역 직원에게 물었지만 단서 없어. 갑자기 두 명의 타카하시 의사가 인사했어. 쌍둥이인 줄 알았지만 옆에 있는 건 야마자키 경찰이 변한 거야. 그들은 같은 반이라 얘 친구를 만나러 가. 갑자기 사노가 뭔가 나쁜 걸 느꼈어. 지금 그는 다른 곳으로 흘러가서 과거 사노가 준 부적의 끈을 끊었어. 다행히 누군가 주워줬어. 놀랍게도 사노의 형이야. 처음에 하루아키는 학생이 온 줄 알았지만 아니었어. 그 사람은 과거에 길을 잃은 그 아이라고 기억했어. 오늘도 길을 잃었어. 정말 대단해. 하루아키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요괴와 관계가 있으니 차를 마시자고 했어. 카페에서.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했어. 요괴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처음엔 힘들었지만 익숙해지니 재미있어. 부적에 대해 그는 좋은 거라고 했어. 오늘 피하게 해. 만약 불운을 만나면 학생들에게 연락해야 해. 학생들에게 연락해야 해. 하지만 배터리가 다 돼서 충전기를 사러 갔어. 갑자기 소녀가 지나가서 선생님이 넘어지게 했어. 그 사람은 요괴를 싫어해서 이건 좌부동자라고 했어. 상가를 괴롭히는 요괴야. 곧 문제가 생길 테니 빨리 떠나라고 했어. 그 후 충전기를 사서 클래스에 닮은 머리카락 검은 아이가 있는지 물으려 했어. 결과적으로 선생님이 동복 입은 소녀들을 보고 다시 욕을 먹었어. 이때 소방차가 지나가서 그 가게에 불이 났어. 바로 하루아키가 소녀를 걱정해서 달려갔어. 사노의 형은 좌부동자가 불을 예측했다고 했어. 기키는 빨간 옷을 입으면 재앙의 징조지만 평소에 입어도 문제 없었어. 상대는 요괴를 잘 알아. 좌부동자의 부작용으로 재앙을 가져올 수 있어. 소녀는 무의식적으로 위험을 느꼈어. 사람 피해는 없지만 음향사로서 소녀가 갇혔으니 구하러 갔어. 친구는 선생님이 위험을 무릅쓰는 걸 보고 막았어. 요괴 하나 잃는 게 어때? 들어가면 목숨을 잃을 수 있어. 그는 마귀를 욕하며 인간 세계와 살지 않으면 신경 쓸 필요 없어. 하루아키는 처음엔 두려웠지만 이제 약하지 않게 됐어. 이제는 작은 요괴들의 주인이야. 이제는 작은 요괴들의 주인이야. 구하지 않을 수 없어. 미래에 그 소녀가 내 학생이 될 수 있어. 그 말이 친구를 충격시켰어. 형이 칭찬하는 사람이 이런 스타일이라니. 안으로 들어가니 불이 아직 퍼지지 않았어. 소녀의 결계를 보고 선생님은 전에 야식기 방에서 한 것처럼 지웠어. 성공했지만 문을 부수기 위해 스스로 머리를 부딪혔어. 두 사람은 도망가려 했지만 큰 폭발이 일어났어. 그는 영역이 있어서 괜찮지만 소녀는 너무 어리서 버틸 수 없어. 밖으로 나가. 하루아키는 충전기로 사노에게 전화했어. 선생님은 불에 갇혀있다고 설명했어. 근처에 풍신과 뇌신이 있으니 비를 내려달라고 했어. 죽을 지경이야. 멀어서 가까이 와야 해. 하지만 천장이 무너지면서 연락이 끊겼어. 불난 곳을 찾기 위해 뉴드에게 연락해서 연기 따라 찾으라고 했어. 탑을 떠나서 그들은 행동을 나눴어. 한쪽은 주의를 끌고 마에다가 다시 인어가 되어서 날 수 있게 해. 그 덕분에 불난 곳이 진짜라고 확인됐어. 구하러 가려 했지만 항공요괴가 막아서 요술 쓰는 게 규칙 위반이야. 산호는 어쩔 수 없이 걸어서 갔어. 20분 걸려. 그러나 진짜까지 20분 걸려. 그랬으면 야나기다가 있었으면 좋겠어. 방법을 생각하고 바로 갔어. 산호는 방법을 생각하고 바로 갔어. 그는 선생님이 더 버틸 수 있기를 바랐어. 이때 하루아키는 머리가 부서졌지만 의식을 유지했어. 소녀는 그걸 보고 무서워서 선생님은 안심시켰어. 혼란스러울 때 과거 산호가 준 부적이 효과를 발휘해서 영혼이 인도했어. 이해는 안 됐지만 따라갔어. 위험한 영혼이 산호의 소녀로. 탈출구에 도착하니 산호의 영혼이 떠났어. 이게 한계야. 그리고 부적을 오랫동안 지켜준 데 감사했어. 지붕에 도착하니 그들은 안전했어. 하지만 연기에 지쳤어. 소녀는 선생님을 도우려 했지만 먼저 가라고 했어. 소녀는 가지 않고 선생님을 도왔어. 부적을 보고 그는 과거에 도와준 그 아이라고 떠올려서 감사했어. 구해진 덕분에 선생님도 연기 없는 곳으로 갔어. 부적의 효과라고 생각했지만 하늘에 비가 왔지만 부적의 효과가 아니었어. S와 뇌신, 풍신이 야나기다에 의해 왔어. 소녀를 보고 선생님이 위험을 무릅쓴 이유를 알았어. 먼저 떠나. 그들의 비가 건물을 구할 수 없어. 갑자기 땅에서 물이 솟아 불을 껐어. 이건 내즈미 선생님의 쥐들이 일으킨 거야. 우연히 행운이야. 보통은 일어나지 않지만 복신의 축복처럼. 듣고 산호는 형을 떠올렸어. 바로 아래에. 야나기다에게 감사했어. 이건 경찰이 변한 거야. 그의 요술은 정말 강력해. 변한 사람의 기술을 복사할 수 있어. 산호가 근처에서 마시고 있단 걸 알고 도와달라고 했어.